어느덧 시간이 흘러 7대 문파가 산을 공격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7대 문파는 완전히 굴복해 감히 까불지 못했다. 얼단도 그동안 연기기 이중천을 돌파해 용현문 역사상 수련이 가장 빠른 신성이 되었다. 비록 제 수위가 유중천 정점에 머물러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수많은 실패 끝에 드디어 청령산을 연성해냈어요. 넌 누구지? 여긴 어디고? 누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그게 말이죠. 다들 죽었구나. 넌 용현문 사람인데 왜 날 구한 거지? 그날 누님이 절 구해주셨잖아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은혜는 갚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나 좀 부축해줘. 산에서 내려가 조천문으로 갈 테야. 안 돼요. 아직 중상이라서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이대로 무작정 산에 내려가시면 분명 용현문에 잡히실 거예요. 그럼 목숨이 위험해진다고요, 누님. 말해줘. 회복하려면 얼마나 더 걸리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완전히 회복하시려면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려요. 이번 일은 애초에 실수였어. 수많은 조천문 제자들이 나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 조천문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 누님은 좋은 분이신데 어째서 그런 백성을 짓밟는 산정부리와 어울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 우리가 산정물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건 그들이 다 용현문 사람이니까 그렇지. 누가 산정물이냐고 묻는다면 용현문이 제일 먼저일 거다. 이제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이군. 누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용현문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용현문을 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야말로 그건 너희 마을에서 용현문 제자가 나왔기 때문이지. 꼬마야, 생각해봐. 용현문은 식량 한 톨도 생산하지 않아. 제자 하나 거두는데 수많은 돈이 들고 그들의 마을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 재물들이 다 어디서 났겠어? 너희 마을 하나가 배불리 먹을 때 10여 개의 다른 마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팔아야 했다고. 우리 강호 문파 명성이 바닥이고 백성을 핍박한다는 건 딱히 변명할 말이 없어. 하지만 우리도 강요당한 거야. 제때 바치지 않으면 용현문이 요구하는 엄청난 물자를 피바람이 불어 몰살당하거든. 우리가 멸망한다 해도 용현문은 새 문파를 앞세워 계속 악행을 저지를 거야. 용현문을 없애지 않으면 연북의 평화는 영원히 없어. 안타깝게도 이 암적인 존재를 우린 결코 뽑아낼 수 없지. 넌 용현문 사람이잖아. 내게 빚지긴 싫어. 원하는 게 뭔지 누나한테 다 말해봐. 누나가 최대한 다 들어줄게. 무공을 배우고 싶어요. 넌 수선자 아니었어? 무슨 무공을 배워? 제 생각엔 무공이든 법술이든 쓸모만 있다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누나, 저 가르쳐 주실래요? 내 말이 맞아. 수선자들은 콧대가 높아서 무공을 익히는 사람을 얕보지하지만 이번 전투에서 우리 손에 죽은 수선자가 셀 수 없이 많아. 내게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좋아.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할 겸 조천문의 무술을 전수해줄게. 첫째는 적을 상대하는 조천검법, 둘째는 신법인 유운보약. 모아나의 지도 덕분에 난 이 초식들을 금세 숙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또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반년 동안 황룡단을 밥 먹든 먹었고 수위는 순조롭게 연기 이중천 정점에 올랐다. 이단과 같아진 거다. 수위가 탄로나 번거로워지는 걸 막기 위해 난 계속 길을 숨기는 영약을 복용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넌 천재라니까. 이 기간 동안 난 양리를 완벽히 터득했고 사부님은 매우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내게 고급 단약의 단방을 몇 장 하사하셨다. 그 중에는 내가 밤낮으로 바라던 학기단도 있었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꼬마 한일이 와서 누나 발 좀 주물러줘. 꼬마 한디가 이렇게 어리지만 않았어도 누나가 망설임 없이 너한테 시집갔을 텐데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남 챙길 줄도 알고 누나 진짜 가기 싫다. 그럼 가지 마요. 저 계속 누나한테 무공 배울래요. 넌 너무 똑똑해. 고작 반년 만에 누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가르쳐줄 게 없단다. 네가 조금씩 잘하면 네 무공이 누나보다 훨씬 강해질 거야. 그동안 누나 다친 것도 다 나아서 이제 이 동굴을 떠나 조천문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 꼭 가야만 해요? 어릴 때 보면 커서도 안다잖아. 우리 꼬마 하는 인물도 훤칠하고 수위와 무공도 갖췄으니 크면 분명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야.
낮에는 바빠서 배웅은 못할 것 같아요. 반년 동안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저 서한은 절대 누나 잊지 않을게요. 이건 제가 드리는 영약 3병이에요. 한 병은 청령산으로 만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한 병은 회춘노로 노화를 막아줘요. 나머지 한 병은 정옥환으로 원기를 회복시키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하사라는 지도는 뒷면에 그려놨어요. 조심히 가요. 그날의 나는 동시에 깨달았다. 가슴의 설렘이 무엇인지, 신선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아득한 세상 속 평범한 인간은 한낱 뜬구름처럼 덧없는 생을 살지만 선도의 길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조천검법을 그 후로 매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5년간의) 고된 수련, 난 수많은 합기단을 먹었고 수위는 이미 아득히 넘어 2단의 연기 5중천을 지나 연기 8중천의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 기운을 감추는 영약을 계속 먹어와서 사람들은 모두 내가 연기 2중천인 줄 안다. 이 5년 동안 난 이장로님의 모든 연단수를 통달했고 12가지 단방을 전부 완벽히 융합했다. 성단율은 스승님 본인을 넘어설 정도였다. 스승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날 천년에 한 번 나올 기제라 하셨지만 계곡에 묻힌 수많은 실패한 약재들만이 알 것이다. 내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걸. 다음은 부적과 연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부적은 아주 신비해서 법수를 부적 형태로 기록해 저장할 수 있고 사용할 땐 즉시 발동되어 위력도 엄청나다. 단약처럼 복잡하진 않지만 진법 문양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 단약보다 부적이 훨씬 더 귀하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재료를 한 세트만 구해도 1000만 세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스승님은 내가 부적 연구에 빠진 걸 보시고 내게 부적을 한 장 주셨다. 호신용 고위급 화신부였다.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이 화신부는 재료가 많이 들고 제작이 까다로워. 스승님조차 함부로 연재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위력만큼은 대단해서 연기 12중천 수사의 전력, 일격과 맞먹는다고 한다. 무궁무진한 합기단이 있으니 수위를 높이는 건 시간 문제다. 앞으로는 전력을 다해 몰두할 것이다. 부적 제작에. 난 만들 생각이다. 수백 수천 장의 화신부를 위급할 때 목숨을 구할 수단으로. 통천석이 또 빛난다. 현재 몸파의 20세 이하 중 연기 6중천에 가장 가까운 자는 2단. 대도 형님, 제가 드디어 연기 6중천에 올랐습니다. 머지않아 천연문으로 떠납니다. 갈 길이 멀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네요. 이 술 한 잔 형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용현문에 같이 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 고향집은 다들 잘 있는지 모르겠어. 대도 형님, 걱정 마세요. 장군님께서 저 먼저 서장으로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형님과 구단의 물건이나 편지 제가 다 전해드릴게요. 숙부와 숙모도 사람을 보내 돌봐드릴 테니 형님과 구단은 마음 푹 놓고 수련에 집중하세요. 어서 천연문으로 오셔서 저랑 합류하셔야죠. 너랑 배도 형님은 너처럼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 5년 만에 6중천까지 수련하다니. 난 아직도 3중천에서 맴돌고 있는데 20살 전에 6중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괜찮아. 내가 떠나면 장모님께서 자원을 내게 몰아주신다 했으니 너도 금방 6중천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천연문에서 시간 날 때마다 영엽도 좀 보낼게. 너희도 빨리 오길 바라. 나 혼자 천연문에서 외롭지 않게. 아주 신이 나셨네. 이건 집에 보낼 편지랑 수명 연장에 좋은 영약 3병이야. 그리고 대두 형님, 이건 사부님이 주신 화신부야.
바로 사용하면 연기 12중천, 수사의 전력 일격도 막아낼 수 있어. 갈 길이 멀고 험하니 만약에 위험해지면 호신용으로서 난 용현문에 있으니 사부님의 강천사극 검진이 보호해 주실 거야. 아주 안전하니까 이 부적은 필요 없어. 얼른 받아둬. 천연문에 간다고 형 말 안 들어도 되는 줄 아냐? 천연정에서 기다릴게. 저건 화신부잖아. 이건 내가 얼다니한테 준 약변인데. 도망 못 친다. 끝났다. 여기서 죽겠구나. 강천사극. 장문인, 네가 제2장로의 제자 수환인가? 장문인께 아릅니다. 제자 수환이 맞습니다. 이곳이 용현문 금지인 것을 아느냐? 무단 침입자는 제자는 몰랐습니다. 제자는 그저 이쪽에 불길이 치솟기에 적들이 용현문을 기습한 줄 알고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금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문인, 용서해 주십시오. 제2장로가 강천사극 검진의 부적을 너에게 주었구나. 아무래도 네가 그의 마지막 제자가 된 모양이군. 장문인께 아릅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께서 제 연단 재능을 보시고 파격적으로 연단수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됐다. 오늘은 제2장로의 체면을 보아 한번 눈 감아주마. 다음은 없다. 어서 물러가거라. 사부님, 용현문 금지를 무단 침입하다니. 앞으로 내 명령 없이는 계곡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용현문 제자들과 접촉해서도 안 돼. 얌전히 계곡 안에나 있어. 만약 또다시 몰래 빠져나갔다가 당장 널 파문해버리겠다. 하오나, 잔말 마라. 이 금제는 네 몸속에 심어뒀으니 계곡을 나가는 즉시 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강천 세극 검진이 즉각 발동해 널 베어버릴 것이다. 절대 자비는 없다. 그럼 저는 평생토록 계곡에 갇혀 지내야 합니까? 능력이 되면 내 금제를 깨보거라. 그럴 능력이 없으면 평생 거기 처박혀 있어. 그날 밤 벽끝일인 일이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다. 이단에게 준 약병 조각이 어째서 뒷산 금지에 있었던 걸까? 뒷산 금지엔 어째서 화신부의 흔적이 남았던 걸까? 장문인은 본인들을 호송해 천연점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곳이 우리 용현문 금지인 건 아느냐? 무단 침입자는 죽음뿐이다. 왜 뒷산에 나타난 거지? 이 의문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저 검은 숲속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하지만 내가 충분히 강해져야만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 난 사부님께 사죄하고 계곡을 나갈 생각은 완전히 접었다. 구단의 평소 방문조차 모두 거절했다. 마음을 다잡고 사부님 밑에서 제부 연기술을 배웠다. 1년 만에 난 마침내 터득했다. 화신부 제작법을. 사부님을 끈질기게 졸라 부적 제작 재료를 얻어냈다. 그래서 난 금지숲에 대한 모든 잡념을 떨쳐내고 침식을 잊은 채 화신부 제작에 몰두했다. 꽃이 피고 지고 봄과 가을이 지나며
약밭의 영약은 자라고 또 자라났다. 또다시 5년이 흘러 난 20살이 되었다. 5년이 지났지만 난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주었던 약병 조각을. 해답을 찾으려면 천연종에 가야만 한다.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쿠다니가 육중천을 돌파해서 내일이면 출발해 천연종으로 가겠지. 그 녀석 혼자 가게 둘 순 없어. 최대한 빨리 사부님의 졸업시험을 마쳐야 해. 수아나, 네가 정말로 준비가 다 돼서 시험을 마칠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 평생 배운 것을 내게 모두 전수했다. 이번 졸업시험을 무사히 마칠지는 오직 내게 달렸다. 시험 조건은 간단하다. 상품 법기 2개를 완성하거라. 상품 법기. 구중천의 수입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정교한 기교까지 필요한데 사부님은 내가 하산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어떠냐? 지금 물러서도 늦지 않다. 만약 완성하지 못하면 넌 평생 계곡을 나갈 생각 마라. 제자,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라. 미쳤느냐? 한 번에 두 몫의 재료를 쓰다니. 설마 동시에 2개를 연성하려는 게냐? 이 늙은이라도 동시에 2개를 연성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다. 너무 무모하구나. 만에 하나 실수로 두 힘이 충돌하면 화로가 폭발할 게야. 사부님, 엄연한 시험이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잘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간화를 다루는 능력이 이미 경지에 올랐어. 이런 후계자를 찾았으니 나도 부끄럽지 않게 됐군. 백시 가문 사람으로서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숙련되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사중천의 수위로 동시에 중품법기 2개를 연상하는 건 성공할 리가 없어. 오색 화광 급풍 법기. 사부님, 제 졸업시험은 합격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지난 10년간 사부님의 가르침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나 미물에게도 큰 뜻이 있는 법. 이 계곡을 떠나고 싶습니다. 계곡을 떠난다고? 무슨 계획이냐? 의료문의 통천석 시험을 통과해 천연종으로 가서 수련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넌 아무데도 못 가. 얌전히 이 계곡에 머물러라. 사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전에 사부님께서 사부님이 거신 금제를 깨면 계곡을 나가게 해준다 하셨지요. 사실 사부님, 제자는 오늘 연기 12중천에 달했습니다. 사부님의 금제는 손쉽게 깰 수 있습니다. 아이야, 당시 영영감 잘못 감정한 게야. 넌 오영근이 아니었어. 계곡을 나가도 좋다, 가입해도 좋아. 더 수준 높은 문파의 말이다. 이 사부는 네가 다 가게 해주마.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천연종이란 곳에 가는 거다. 절대 안 돼. 내 제자는 너 하나뿐이다. 내 모든 기술을 네게 걸었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부님, 천연종이야말로 수준 높은 산문 아닙니까? 아이야, 천연종이란 곳은 없다. 알겠느냐? 알겠느냐고? 없다고! 아니, 얘야. 너 진작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건 제가 이단이에게 준 약병입니다. 서장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뒷산 금지구역에서 이 약병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사부님, 전 그때 알았습니다. 천연종 같은 건 애초에 없다는 걸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이 모든 게 이 사부가 지은 죄다. 난 애초에 죽었어야 했어. 그 혼원산에서 살아서 세상을 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부님,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말하자면 뒤단다. 얘야, 넌 나와 10년을 함께 했는데 이 사부의 이름을 줄곧 몰랐지. 이 사부가 알려주기 싫었던 게 아니다. 그저 내 이름이 부끄러웠을 뿐이야. 백시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으니까. 나는 원래 대운 출신 스사로 이름은 대분원이란다. 대운은 이 외진 연북과는 달리 연기가 짙고 선문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 내 조상님도 본래 축기 전성기의 수사였단다. 그 어르신이 결단에 실패한 후 연단과 연기술에 몰두하셨지. 거기서 작은 성취를 이루어 백시 가문의 백시 연보록을 남기셨지. 덕분에 백시 가문은 한때 빛을 발했단다. 인과 응보였을까?
그 후로 백씨 가문 후대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가 없었고 그렇게 백씨 가문은 쇠락해갔지. 5대 후에는 축기기 수사 한 명조차 나오기 어려웠어. 기반이 얕으니 자연히 그곳에서 문파가 즐비한 대운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지. 훗날 사람들이 탐내던 백씨 연보록은 도적들에게 약탈당했고 수많은 백씨 자제들이 목숨을 잃었지. 나만 겨우 도망쳤지만 결국 원수들에게 쫓겨 10여 명의 연기, 구중천 이상의 수사들에게 포위당했다. 혼원산 속에 바로 그때 그 용연 늙은이를 만났지. 당시 난 백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였기에 그 늙은이에게 구해달라 간청했다. 하지만 수선계에는 의리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은 없지. 난 온갖 이득을 약속했지만 그 늙은이의 마음을 끌진 못했어. 어쩔 수 없이 연보록에 적힌 금기된 단방을 꺼내서야 그 늙은이가 날 구해줬지. 금기든 단방이요? 그게 뭔데요? 이 단약 처방이 어떻게 용연 그 늙은이를 움직였는지 말하려면 용연 삼전신공의 치명적인 결함을 얘기해야 해. 용연 삼전신공의 치명적인 결함이요? 용연 삼전신공. 그 늙은이가 어디서 얻었는지는 몰라도 이건 절대적으로 전무후무한 공법이야. 하지만 이 공법을 수령하는 자가 오랜 시간 병목에 갇히면 온몸의 법력이 경계의 병목에서 계속해서 역류하게 돼. 결국 극도로 압축된 법력이 정맥과 단전에서 폭발해버리지. 결국 목숨을 잃고 돌을 깨치지 못하게 되지. 용연 그 늙은이는 타고난 재능이 좋지 않아서 가까스로 축기에 성공한 후 30년 넘게 초기에 머물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어. 그러다 결국 공법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백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금지된 단약 처방으로 목숨을 건진 거야. 그 단약의 이름은 보결단이라고 해. 선조께서 마도에 몸담으신 적이 있는데 마도공법에서 이 처방을 깨달으셨지. 보결단. 이 단약의 가장 큰 특징은 복용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재능을 높여준다는 거야. 그 정도는 주재료의 품질에 달렸지. 그 주재료가 뭐냐면 20세 이하이면서 복용자와 같은 공법을 수련하는 자야. 거기다 더 많은 10세 이하 아이들을 약재로 써야 해. 어쩐지 7대 문파가 영연문이 세워진 후 갑자기 아동매매를 하더라니.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단약이 있다니. 용연, 그 늙은이가 영북에 와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보결단을 연성했는지 몰라. 그가 야드 연성하는데 쓴 많은 아이들이 모두 내 합기단을 먹고 성장한 거란 말이다. 나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두가 내 죄업이다. 어쩐지 사부님이 절 처음 보셨을 때 운이 아주 좋다고 하시더니 이게 그 이유였군요. 사부님, 이 죄업이 모두 사부님 탓은 아닙니다. 원흉은 용연 그 늙은이니까요. 이 모든 걸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령하십시오. 제자가 만약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은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얘야, 어디로 가려는 거냐? 용연문 통천석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못 들은 게냐? 넌 그의 상대가 안 돼. 그는 지금 적어도 축기 초기 정점이야. 절대 가선 안 된다. 사부님, 예전에 말씀하셨죠. 선도는 무정하니 남의 생사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제자도 압니다. 하지만 2단과 9단은 저와 함께 자란 형제입니다. 제가 무정해진다면 용연 그 늙은이와 다를 게 뭡니까? 이런 선도라면 안 닿겠습니다. 용연 그 늙은이가 제 형제를 죽이고 단약을 만들었으니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서한은 무슨 낯으로 고향 사람들을 보겠습니까? 이단이는 거기서 잘 지내려나? 걔 다질이라면 날 훨씬 뛰어넘었을 거야. 나중에 걔한테 빌붙으면 천은종에서 처음부터 시작 안 해도 되겠지? 드디어 20살 전에 육중천에 도달했구나. 용연문의 자랑이다. 칭찬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럼 출발하자꾸나. 네. 하늘이 용연을 돕는구나. 오늘 격경사가 났어. 가서 확인해보자. 대체 누가 또 다른 놀라움을 주었는지. 대두형! 너였구나. 제자 수한 장모님 뵙습니다. 최근 무공수련에 작은 성취가 있어 통천석에서 시험해보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운이 좋게도 육중천에 도달했습니다. 장모님, 그럼 저도 스승이랑 같이 천연종에 갈 수 있나요? 대두형, 너무 잘됐다. 우리 삼형제가 드디어 천은종에 모이겠네. 천연종에 가고 싶다니 장모가 허락했느냐? 장모님께 아릅니다. 용연문 제자라면 누군들 천연종에 가서 뜻을 펼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10년 전 입문했을 때부터 천연종을 목표로 삼아 밤낮으로 수련했습니다. 거기에 사부님께서 단약을 아낌없이 주신 덕분에 간신히 돌파하여 육중천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자질은 부족하나 여전히 천연종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허나 사부님께선 이 말을 듣고 어찌된 일인지 크게 노하시며 제가 천연종에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사부님의 결정이 조금 짧으신 듯합니다. 천연종에 가서 수련하는 것이 선도의 바른 길입니다. 훗날 제 수위가 높아지면 사부님의 은혜에 더 잘 보답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사부님은 여전히 크게 노하셨고 저를 불효자라 꾸짖으셨습니다. 한참을 논쟁한 끝에
사부님께서는 저를 파문하셨고 더 이상 제 생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생사는 상관 안 한다고? 네 사부는 워낙 유명하잖니. 입만 험하고 마음은 여리기로. 하지만 네 생각도 맞다. 널 파문하셨다 해도 명심하거라. 넌 영원히 그의 제자다. 훗날 천엔정에서 수위를 높이거든 꼭 돌아와 보답해야 한다. 이 장로의 은혜를 알겠느냐? 장모님께서 제자를 천엔정에 보내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사람이 많을수록 나야 기쁘지. 내가 감정한 오영군 배급이 어떻게 도달한 거지? 육중천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상관없어. 틀림없이 이 장로가 뒤에서 도와준 걸 거야. 분명 썼을 거야. 적지 않은 영역을. 이 장로 그 노망단 영감이 오영근까지 키우려 하다니. 어차피 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차지가 될 텐데. 하자, 출발할 시간이다. 장모님,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천여문은 아주 훌륭한 곳이란다. 건비행쯤은 가장 기본적인 도술에 불과해. 장모님 사부님 말씀으론 축기기 수사는 본명법보를 연상할 수 있다는데 제자는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혹시 이 비검이 장모님의 본명법보이십니까? 글자 아니 장모님께서 이 비검으로 7대 문파 3,000명을 무찌르셨다고요? 이 비검의 이름은 혈백이다. 확실히 내 본명법보지. 본명법보는 수사의 목숨과 연결되어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망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내 녀석 제법 많이 하는구나. 이 장로가 많이 가르쳐줬나 보지? 하지만 내 혈백검을 망가뜨리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 보검은 하나의 거대한 혈양요금으로 주조되어 내가 몸속에 품고 50여 년을 모냥했으니 이미 천하무적이다. 본명법보는 자신의 공법에 적응해야 한다던데 사부님 말씀으론 용현삼 전신공이 세상에 보기 드문 공법이라 법력이 웅장할 뿐 아니라 축기기 이상이 되면 귀신도 모를 법술을 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신공이 축기한 후의 법술이 대체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요? 제자들도 앞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말입니다. 그 늙은이가 정말 그렇게 칭찬했더냐? 이 신공의 축기기에서 가장 강력한 법술은 바로 본명법보와 함께 사용하는 내 녀석. 지금 내 말을 떠보는 것이냐? 제자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저 장문인의 놀라운 경지를 흠모하여 호기심에 여쭤봤을 뿐입니다. 네 놈이 감히 그럴 리 없지. 장모님 어르신, 우리 천연정에 도착한 건가요? 천연정?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네 형제에게 물어보거라. 녀석은 알고 있을 게다. 장모님께 아릅니다. 이곳은 당연히 잘 압니다. 예전에 여기서 제자를 쫓아 죽이려 하셨으니까요. 여긴 용현문 뒷산 금지구역입니다. 천연정에 가는 거 아니었나요? 왜 다시 용현문으로 온 거죠? 장모님이 대두영을 죽이려 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은 이 늙은이가 왜 너희를 이 금지구역으로 데려왔는지 아느냐? 어차피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장모님 어르신 다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감히 여길 와? 이 녀석 제명에 살기 싫은 개념. 안 오면 어떻게 용현문의 장로와 제자들을 피해 단둘이 가르침을 청하겠습니까? 여천성과 서승이 늘 널 똑똑하다 하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구나. 고작 연기 육중천으로 축기기인 날 죽이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대두영, 장모님 어른, 두 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두형. 개또마, 이따 싸움이 시작되면 당장 이 숲을 빠져나가. 여기 있어봤자 내 집만 될 뿐이야. 좋아. 최고급 법기라니. 이 장너, 그 늙은이가 너한테 꽤나 투자했나 보구나. 숨겨둔 패가 또 있으면 한꺼번에 다 꺼내보거라. 나중에 기회도 안 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말이다. 도망쳐. 이 녀석, 연막으로 내 시야를 가리면 내 혈백검이 널 못 찾을 줄 알았느냐? 내가 한 수 가르쳐주마. 우리 수행자들은 법보를 다룰 때 오직 신식으로만 목표를 고정한다. 시야를 가리는 건 전혀. 이 연기가 신식을 교란하다니 대단하구나. 법보가 신식으로 조종된다는 걸 알고 대비책을 마련하다니 단단히 준비하고 왔구나. 하지만 소용없다. 내 신식은 널 아득히 뛰어넘으니 이런 환경에선 내가 널 고정하지 못한다 해도 너 역시 날 어쩌지 못할 거다. 얌전히 운명에 순응하거라. 과연 그럴까? 갑옷, 법보, 화신보. 화구술. 순식간에 최고급 법기를 발동하고 화구 10개를 동시에 날리다니. 이 녀석은 절대 보기보다 만만한 놈이 아니야.
끈질긴 짐승 같으니 용연삼 전신공에서 고개법수를 빼두길 잘했지. 공격 수단이 부족하게 만들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애먹을 뻔했건. 어풍결. 드디어 빈틈이 생겼군. 화신부. 폭발. 쉽게 화신부가 근거리에서 폭발했으니 아무리 축기기 늙은이라도 무사하진 못할 거다. 안 돼. 방어가 2겹이나 더 있다니 방심했건. 역시 축기기 늙은이는 상대하기 벅차네. 이 잡것이 그 많은 고개 화불을 어디서 구한 거냐? 내 백룡 투구가 다 부서질 뻔했잖아. 애송이 녀석, 네 놈이 궁금해했지? 용연 삼전 신공에 어떤 고개 법술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이다. 내가 편히 눈 감게 해주마. 드디어 왔군. 애송이 용연 삼전 신공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느냐? 법력이 충분하다는 거다. 설마 분신을 2개나 만들어내고도 원래 경지를 유지한단 말인가? 하나도 버거운데 셋이라니 이건 어떻게 싸워? 정확히 조준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 구역 전체를 다 덮어버리마. 용연 늙은이, 네가 법력 소모를 안 아낀다면 나도 더 이상 안 숨긴다. 이 녀석의 고급 부적은 왜 끝이 없는 거야? 백영감이 대체 녀석에게 부적을 얼마나 준 거야? 가봐야 하지 않겠어? 두 분은 수고할 것 없어. 내가 뒷산에 가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럼 이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지요. 얘야, 무조건 버텨야 한다. 이 스승이 가마. 애송이 녀석, 이제 없지? 내가 당할 줄 알고. 부적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난 거냐? 가라. 영중인가? 이런 늙은 개자식 죽어라. 금사검, 조천검법. 이 녀석, 온몸에 약가루를 묻히고 대역 부적으로 내 판단을 흐리다니. 제법이군. 내가 널 얕봤어. 삼전오신. 이 녀석을 더 이상 얕봐선 안 되겠어. 이 정도 까다로움이라면 죽기 초기 수도사에 맞먹는군. 장로, 참 좋은 제자를 길러냈어. 제기를. 대역 부적이 왜 이리 많은 거야? 정말 성가신 녀석이군. 애송이, 네가 내 손에서 도망치려 했다면 충분히 해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젊은 혈기에 눈이 멀어 알량한 재주만 믿고 천방지축 날뛰다니. 감히 나를 죽이려 들어. 명심해라. 이 금지구역에서는 아무도 날 이길 수 없다. 설마 이 늙은이 아직 비장의 수가 있는 건가? 왜 하필 이 뒷산 금지구역인지 아느냐? 이곳은 단지 나의 연단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진법을 폐초던 곳이기도 하거든. 올단, 늙은 개자식. 너랑 끝장낼 거야. 늙은 개자식, 네 목숨을 거두겠다. 애송이 녀석, 다른 재주는 더 없느냐? 모조리 써보거라. 미천이 다 떨어졌느냐? 늙은이 속았구나. 죽어라. 영년 노괴. 내 제자에게 손대지 마라. 내 녀석, 어쩌다 이 녀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냐? 이래서야 스승인 내가 어떻게 화해를 시키겠느냐? 화해? 백영감, 당장 비켜라. 오늘 기필코 이 녀석을 재련해서 보결단으로 만들 테다. 내 앞길을 막는다면 예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원망 마라. 너까지 함께 죽여주마. 너 같은 제자를 둬서 나도 참 어이가 없구나. 좋다. 진작부터 용연노정 니놈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널 구해주지 말았어야 했어. 오늘 내 친히 강천사 극검진으로 니놈의 혈백검을 상대해주마. 아주 제명에 살기 싫은 게로구나. 와, 방금 그건 뭐였지? 사부님, 그건 1200장의 화신부입니다. 1200장. 이게 넌 평범한 사람이 갖지 못한 기운을 얻었다 하지만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 절대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저지르지 마라. 이 사부의 전체를 밟지 마라. 그 시절 우리 백시 가문이 이 백시 연보록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을 거다. 멸문의 화를 넌 앞으로 반드시 명심해라. 절대 누구에게도 네 패를 보여주지 마라. 사부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약국으로 모실게요. 내겐 시간이 얼마 없다. 사실 진작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었어. 네가 계곡에 와서 날 정성껏 돌봐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난 10년도 버티지 못했을 거다. 실전되지 않게 해라. 사부님, 용현문에 들어온 건 원래 재앙이었지만 사부님을 모신 건 제 유일한 행운이었습니다. 그 늙은 계자식 절대 살려둘 수 없지. 본명법보는 영광은 함께하고 파멸도 함께하는 법. 놈은 확실히 죽었어. 이다나, 편히 잠들어라. 형이 복수했다. 지난 20년간 저 두 늙은이들도 한통속이었건. 대두 형, 온몸이 상처투성이잖아. 우린 상대가 안 돼. 어서 피하자. 괜찮아. 다 대비해뒀으니 오기만을 기다렸지. 강천 검진 가라. 영감, 여파가 엄청나군. 장문인이 누구와 싸웠길래 긍지를 이 지경을 만들었지. 우리가 나섰다가 만약 그들이 살아있기라도 죽음을 자초하는 거네. 우리는 확인해야 해. 장문인이 살아계신지. 만약 장문인이 이 폭발로 죽었다면 우리라도 반드시 보결단 처방을 찾아야 해. 보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나. 이 망할 공법을 말이야. 몇 년만 더 지나면 우리 둘 다 이 공법에 고문당하다 죽을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용현 영감 말을 듣고 이 공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었어. 그랬다면 이렇게 보결단에 옹매이진 않았겠지. 말은 쉽지. 용현삼 전신공과 보결단이 없었다면 우리 자질을 어떻게 연기 12중창까지 수련했겠나. 진작에 수명에 다해서 저승에 갔을 거네. 다들 흩어져서 장문인을 찾아라. 살아있다면 사람을,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 네. 수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장문인은 어디 있느냐? 장모님께 아릅니다. 장모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천은종으로 가시던 중에 축기기 수사와 마주쳤습니다. 상대는 장문인의 옛 원수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선 저희를 신경 쓰시느라 제대로 싸우지 못하셨고 저와 서승을 뒷산으로 보내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숲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거센 열기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이 큰 구덩이만 있었고 장문인의 혈백검은 저 구덩이 안에 있는 듯합니다. 너희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혹시 봤느냐? 장문인과 싸운 자가 어딨는지. 저흰 모릅니다. 폭발 후에 숲속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죽은 건가? 장문인의 혈백검이 여기 있으니 저장 주머니도 근처에 있을 거야. 단박을 반드시 찾아야 해. 대장로님, 삼장로님, 뭘 찾고 계십니까? 장문인은 시신입니까? 아니면 저장 주머니입니까? 시신이라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로 변했으니까요. 저장 주머니라면 운 좋게도 제가 주었습니다. 당천사 극검진, 죽어라. 다들 당황하지 마. 이리 와서 자세히 봐. 구덩이 안에 시신이 너희가 아는 사람인지. 치양, 사형, 유, 사제. 구다나, 진실을 알려주고 다들 흩어지라고 해. 축기기 수사가 없으니 이곳엔 조만간 7대 문파의 공격이 재현될 거야. 알겠어. 용현문은 오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사부님을 계곡에 모셨다. 원래는 여기서 묘를 지키며 축기기를 돌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합기단을 아무리 먹어도 전혀 병목을 깰 수가 없었다. 방법이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사부님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 축기기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어떻게 축기기를 돌파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계곡에서 묘만 지킬 순 없겠어. 용현삼 전신공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어. 이 경지에 너무 오래 머물면 결국 경맥이 터져 죽게 될 거야. 아무래도 진정한 수련계로 나아가 축기법을 찾아야겠어. 검은 단지는 저장 주머니에 넣고 계곡의 약재들도 종류별로 조금씩 챙겼다. 사부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사부님, 제가 살아있는 한 나중에 꼭 다시 뵈러 오겠습니다. 대두 형, 제자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우리도 이제 가야죠. 그래. 농림의 호걸 여러분, 저는 수환입니다. 이제 용현문은 해산되어
더는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옛 원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어코 길을 막아서는 겁니까? 선장님, 오해십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장님을 저희 조천문으로 모셔서 연북을 통일할 강호의 대사를 논하고자 합니다. 저희 형제는 집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어 고향이 몹시 그립소. 관여하고 싶지 않소. 강호 문파 간의 싸움에는 부디 사정을 봐주어 우리를 보내주시오. 선장님도 참 농단도 잘하십니다. 저희 조천문의 대우가 설마 산골마을만도 못하겠습니까? 정 고향이 그리우시다면 제가 선장님을 도와 산골마을 사람들을 전부 조천문으로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이놈! 본래는 7대 문파 중 영문정파라 비열한 짓은 안 할 줄 알았어. 허나 생각지도 못했어. 당신들의 행태가 아람방 악당들과 다를 바 없을 줄은. 좋소. 우리 형제. 당신을 따라 조천문에 가. 오늘날의 조천문은 예전과 어찌 다른지 한번 보겠소. 대두령님, 이런 무도한 산적들과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본때를 보여줍시다. 조천문에 내 지인이 있으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녀를 만나면 조천문도 우릴 곤란하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도 손쓸 필요 없고. 자, 모시겠습니다. 저는 조천문 좌역당 당주 향작봉입니다. 선장님들의 수위는 몇 중천이신지요? 문주님께 두 분을 천거할까 합니다. 우리 둘 다 욕중천 수이요. 그것 참 대단하시군요. 문주님께서 필시 두 분을 상빈으로 모실 겁니다. 이들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몰래 화살을 쐈을 거야. 향당주, 지금 조천문엔 용연문 제자가 얼마나 있어? 수선장님, 조천문에 영입된 선장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대 문파 중 가장 적다고 할 수 있죠. 단 5명뿐입니다. 두 분 선장님은 마침 때를 잘 맞춰오셨습니다. 내일 조천문 내에서 비무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승자가 새 문주가 되어 각계의 굴복을 받고 조천문을 통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아나 아가씨와 혼인하게 되죠.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모아나 아가씨한테요. 만나는 건 가능하지만 그녀의 기분이 최근에 좀 격해져서 여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제압한 뒤 종문 후원에 가둬뒀습니다. 거우단, 먼저 저번 따라 조천문에 가서 용연문 사형제들을 만나고 있어. 난 옛 지인을 좀 만나고 나중에 찾아갈게. 선장님, 이건 우리 형일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마음에 들어? 오빠, 고모가 말하던 신선님이에요? 그래, 오빠는 신선이야. 뭐 원하는 거나 신선이 도와줄 일 있어? 신선 오빠, 우리 고모 도와서 나쁜 사람들 좀 쫓아내줄래요? 그 나쁜 사람들이 자꾸 고모를 괴롭혀요. 아잉, 이리 와, 얼른. 고모한테 와. 고모, 나 신선님 만났어요. 저 오빠가 신선님이에요. 누구냐? 조천문에선 본 적 없는데 여긴 왜 왔지? 너는... 와나 누나, 오랜만이야. 보아하니 지난 10년 동안 무곰을 소홀히 하지 않았네. 조천검법이 이미 화경에 이르렀어. 마음에 그리움이 일 때마다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감히 게을리할 수 없었죠. 요 녀석 봐라. 10년 전엔 과묵한 꼬맹이더니 이젠 말도 아주 잘하네. 능글맞기는. 10년 전 서한은 아직 아이였지만 10년 후에도 와나 버브나 누나는 여전히 소녀 같네요. 이건 다 네 덕분이야. 그때 남겨준 영약 새벽 말이야. 내가 올해 29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때 19살 모습이잖아. 고모, 왜 울어요? 선인 오빠가 괴롭혔어요? 아영이다 혼내줄게요. 다른 나쁜 놈들처럼 고모 괴롭히면 안 돼. 우리 아영이 착하지. 오빠가 괴롭힌 거 아니야. 고모는 그냥 기뻐서 그래. 고모를 자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구나. 아영아, 그게 누군지 오빠한테 말해봐. 왔어요. 나쁜 놈들이 또 왔어요. 아영아, 착하지. 방에 들어가 있어. 와나 아가씨, 외로움을 참기 힘들었나 보군. 하필이면 이런 기생오랍이랑 미래를 즐기다니. 꼴을 보아하니 영 부실해 보이는데 나 강비우가 장모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조천검법과 당신은 내가 아주 잘 보살펴줄 테니 지금은 네 기생오랍이를 내버려두고 나랑 검술이나 연습하자고? 강비우, 오늘은 너와 다투고 싶지 않다. 네 놈들 데리고 당장 꺼져.
와나 아가씨, 언제는 나와 싸우고 싶어 했소? 하지만 칼에는 눈이 없는 법, 조심해서 막아보시지. 꺼지라는 말 못 들었나? 선장님이셨군요. 아까의 무례는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 일은 저희 조천문 내부의 일입니다. 선장께선 나서지 마십시오. 좋아. 조천권법이라고 했나? 내가 상대해주지. 법술은 쓰지 않겠다. 정말이요? 잔말 말고 덤벼라. 건방지군. 선발의 힘줄이 다 끊어졌어. 빨리 의원한테 데려가. 수환, 너 변했구나. 뭐가 변했는데요? 예전에 넌 다정하고 착했는데, 하지만 지금의 넌 강비우와 마주치자마자 바로 그의 무공을 패해버렸어. 그건 그에겐 죽음보다 더 잔인한 짓이야.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좀 많이 변하긴 했죠. 와나 누나, 이 세상에선 약하고 착해 빠져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강함에는 강함으로 맞서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다스려야죠. 그동안 네가 겪은 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이리 와,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하는 거야? 누나가 저랑 얘기할 땐 항상 발을 주물러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네가 만만해 보여서 널 괴롭힌 거였어. 넌 정말 바보구나.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요. 그래도 그땐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때 널 용연문에서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건데 너 혼자 주는 게 아니었어. 누나, 울지 마세요. 저도 이제 먹구름이 거치고 달빛을 본 셈이에요. 그 늙은이를 제 손으로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들었어요. 누나야말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지내셨다고요. 그때 조천문으로 돌아오니 조천문은 이미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어. 다행히 군에 있던 큰오빠가 지지해줘서 그때는 조천문 장문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 하지만 큰오빠가 전사하고 아영이를 내게 맡긴 후부터 조천문은 더 이상 내 명령을 듣지 않았어. 살인, 약탈,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그저 산적대로 전락해버렸지. 너도 봤겠지만 난 더 이상 조천문을 이끌 힘이 없어. 그저 그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물건일 뿐이야. 사실 제가 이번에 온 건 와나 누나한테 부탁 좀 하려고요. 누나가 절 도와서 영북강호를 통일하고 7대 문파를 완전히 통합해 안정적인 강호연맹을 세웠으면 해요. 용연문이 흩어진 후 7문파가 서로 싸우니 연북은 본래 척박한 곳이라 백성들의 삶도 이미 고달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들쑤시니 결국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저 서한에게 비록 천하를 평정할 뜻은 없으나 제 고향이 이 연북에 있으니 연북이 흔들리면 제 고향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연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멀리 떠날 때 마음에 걸리지 않게 말입니다. 멀리 떠난다고? 선도에 들어선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조만간 전 연북을 떠나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운으로 갈 겁니다. 지금 네 수위라면 이 영북에서는 이미 정점인데 굳이 여길 떠나서 위험천만한 수성계로 가려는 거야? 공법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경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너란 녀석이 평범한 길을 가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설마 이토록 험난한 길일 줄은 몰랐어. 널 돕고 싶기도 하고 내 부탁이 모씨 가문의 수건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어. 영북을 통일할 능력이. 저한테 있으면 됩니다. 너 내 수위가 뛰어나단 건 알지만 지금 7문파에서 용연문 수사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내 스승님은 이미... 누님, 그건 걱정 마십시오. 지금 저 혼자서도 연북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100명을 죽이는 건 쉽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어렵다고. 네가 연북을 휩쓸 순 있겠지 하지만 네가 떠나고 연북의 위협이 사라지면 분명 또다시 문파 간의 싸움이 벌어질 거야. 그건 너도 막을 수 없잖아. 그래서 누님께서 나서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고 제가 떠난 뒤에는 제 형제가 남아 누님을 도와 남은 수사들을 제압할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가능하겠네. 뭐하다. 무슨 이유로 우리 조천문의 수삭제자를 폐인으로 만든 것이냐. 당장 그 흉수를 내놓거라. 허장로의 사람들이에요. 방금 폐인으로 만든 강비우는 그쪽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예요. 그들 성격상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연북을 통일하기로 한 이상 조천문 내부의 반대 세력은 전부 제거해야 합니다. 허장로님, 이게 무슨 짓이죠? 제 뜰에 삭궁을 겨누다니. 모씨 가문의 후계자를 없애고 조천문을 차지하려는 건가요? 와나, 너희 겨냥한 게 아니다. 바로 저놈이다. 저놈이 조천문에 오자마자 내 수제자를 폐인으로 만들었으니 죽어마땅한 놈이야. 분명 다른 문파에서 조천문을 어지럽히려고 보낸 화근이다. 당장 비켜라. 온몸에 화살을 박아 죽여주마. 안 비키겠다면요? 그럼 날 원망하지 마라. 네 아비와의 예정을 쳐버리고 모씨 가문의 대를 끊더라도. 이런 석공대 발사.
여봐라! 선장들을 모셔라! 모든 선장들을 다 모셔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을 죽여야 해! 이 선장님들! 저놈만 죽여주신다면 원하는 건 뭐든 다 드리겠습니다! 서한 사형을 뵙습니다. 분구를 내려주십시오. 저 젊은이는 대체 정체가 뭐지? 조천문 제자들이여, 내 이름은 사환이다. 오늘 내가 온 것은 모아나 아가씨의 문파 재건을 돕기 위함이다. 조천문은 대대로 모씨 가문의 것이건만 역적들이 가로채려 하고 백성을 어지럽혔으니 용서치 않겠다. 오늘 너희가 모아나 아가씨께 귀순한다면, 과거의 잘못은 묻지 않으마. 허나 계속 반항한다면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유자는 방금 반역을 꾀했다. 다른 자들도 딴 마음을 품는다면 이런 최후를 맞을 것이다. 와나 누님, 조천문의 이름으로 6대 문파에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조천문이 연북을 통일하고 조천맹을 세우려 하니 다른 문파들도 당장 조천문으로 오라고 전하십시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하겠다고요. 조천문이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감히 한꺼번에 도전하려 하다니 우리 모든 문파에게 말이야. 우리가 거둬들인 용현문의 해산 제자는 총 58년인데 조천문은 고작 10명뿐이잖아. 어떻게 우리랑 싸우겠다는 거지? 조카님, 최근 문파 내에서 많이 힘들다면서 정신 나간 늙은이들한테 휘둘려서 우리 무상각에 선전포고하는 멍청한 짓을 한 건가? 그렇다면 조천문의 도전장은 없던 일로 하지. 우리 늙은이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문파를 정리해서 조천문을 모씨 가문에 돌려주마. 우리 늙은이들이 옛날 네 아버지의 희생을 기리는 셈치지. 여러 스뿐인데 이런 농담은 삼가시죠. 조천문은 우리 모씨 가문이 대대로 세워온 문파입니다. 당신들이 나서서 문파를 정리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의 속셈은 조천문을 차지하려는 것뿐이면서 무슨 핑계를 대시나요? 죽을 때가 다 돼서도 감히 망발을 내뱉다니. 조카님, 이 꼴의 보고도 오늘 이 조천문이 우리 6대 문파의 병력 앞에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나? 순을 선장님 어디 계십니까? 선장님께서 나서주십시오. 하늘 보기 전까지 눈물 흐리지 않는 자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십시오. 음교의 선장님들도 함께 나서주시오. 무상각도 마찬가지요. 고조카님, 휘방파가 선장을 가장 많이 거뒀는데 지금 모셔와 기선제압을 안 하고 뭘 기다리시는 겐가? 숙부님들께서 이미 30명이 넘는 선장님들을 모셨으니 저희 아랑방 선장님들까지 나설 필요는 없겠죠? 조카님,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나중에 조천문을 함락시켰을 때 우리 다섯 문파는 자네 아랑방이 이익을 챙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걸세. 숙부님들은 연세도 있으신데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르신들 몫을 빼앗겠습니까? 형님, 정말 안 나서실 겁니까? 6대 문파에서 배촉당하면 나중에 조천문을 함락시켜도 정말 우리 몫은 없을 텐데요. 모아나를 봐라. 무모한 사람 같으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일에 함정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속물들아, 당장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포함한 우리 사형제들이 너희를 당장 뼈가루로 만들어주마. 감히 우리를 얕보다니. 사형제들, 다같이 이 속물들에게 맛 좀 보여줍시다. 사형제들, 벌써 다시 만나게 됐군. 소환 사형,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건 내 불찰이다. 그날 용현문을 해산할 때 너희 사형제들이 갈 곳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다시 강호로 돌아올 생각이라면 조천문에 항류하는 게 어떠냐. 사형제끼리 회포도 풀겸 말이야. 네. 모두 수완 사형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조천문이 이따위 나약한 수련자들을 회유하면 뭐하나.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오늘 우리 6대 문파가 얼마나 많은 인원을 데려왔는지. 우리 우문각은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이 늙은이는 고집불통이니 제가 선장님을 대신해 처치했습니다. 조천문은 인의가 깊으니 저희 앙랑방은 조천문에 귀순하여 개과천선하고 강호 통일을 돕겠습니다. 앙랑방 방주 상황 파악이 아주 빠르군. 앙랑방을 키워낸 이유가 있었어. 고웅천이라고 아는가?
선장님,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 그 시절 니놈 애비가 안탕산에서 날 죽이겠다고 온 산을 뒤졌는데 어찌 모를 수 있겠나. 이놈! 와나도님, 제가 굳이 살인을 하려던 건 아닙니다. 다만 6대 문파의 수장들을 없애지 않으면 두 아들이 딴 마음을 품을 테니까요. 특히 그 고무사는 그 아비보다 야심이 더 커서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겁니다. 문파를 정비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파벌을 숙청하고 위험을 세워야 하죠. 알겠어. 앞으로 너희는 조천문에 귀순했으니 딴 마음을 품는 자는 이게 그 최후가 될 것이다. 네. 또 몰래 도망가려고? 정말 너답네. 만남보다 이별이 더 어렵네요. 와나도님, 제가 오늘 가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명색이 맹주잖아. 하긴요. 단호한 수단으로 은밀히 파벌을 숙청하고 보살 같은 마음으로 용현문 제자들을 잘 달래셨잖아요. 전 조천맹이 누님의 지휘 아래 점점 더 발전할 거라 믿습니다. 다 요 며칠 네가 잘 가르쳐준 덕분이지. 너 다시 돌아올 거지? 그럼요. 그러니 누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아영이도 잘 지내야 해. 기다릴게. 대두 형, 왜 그러세요? 앞이 바로 마을인데 얼른 들어가시죠. 넌 혼자 돌아가. 난 마을에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대두 형, 왜? 그동안 부모님과 너희 동생은 분명 익숙해졌을 거야. 내가 없는 삶에 말이야. 지금 만나봤자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데 괜한 슬픔만 더해주고 내 걱정만 하게 만들 테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마을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만나면 다시 나오고 싶지 않을까봐 그러시는 거죠? 어쩌면 이번에 대운으로 가서 축기법을 구하는 길은 산이 높고 길이 멀어. 생사조차 알 수 없어. 한 번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나도 장담할 수 없어. 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만약 만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을까? 코다나, 형이 부탁 하나만 할게. 들어줄 수 있어? 형,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 좀 잘 보살펴줘. 대두 형, 그런 섭섭한 소리를 왜 해요? 형이랑 이단의 부모님이 곧 제 부모님이죠. 앞길이 험난할 텐데 마음 품 놓고 다녀오세요. 제가 잘 보살펴드릴게요. 어르신들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마. 이단이랑 내가 천연종의 신선이 되러 갔다고 해줘. 산이 높고 길이 멀어서 이번 생엔 돌아가기 힘들다고. 천연종이요? 이 화기단은 천천히 먹어. 절대 수련해서 연기 12중천까진 가지마. 나랑 똑같은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형이 그동안 우리 부모님 드리려고 연상한 수명을 늘려주는 단약이야. 너희랑 이단이 부모님 목도 있어. 어르신들이 드시면 수명도 늘려주고 몸도 건강해질 거야. 우리 막내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좋아했어. 아주 어릴 적부터 거울 보며 머리 빗는 걸 좋아했지. 지금쯤이면 시집갈 나이가 다 됐을 거야. 이 양한단은 내가 걔 주려고 특별히 연상한 건데 아쉽게도 용현문에선 보낼 기회가 없었어. 이건 내가 연상한 급품 법기야. 이 것만 있으면 용현문의 다른 제자들은 수위가 높든 낮든 네 상대가 안 될 거야. 그리고 조천맹도 좀 덜 봐줘. 와나 누나를 도와서 연복을 안정시켜줘. 대두 형, 몸 조심하세요. 너도. 여기가 우리 집. 우리 누이인가? 날짜를 헤아려 보니 누이도 벌써 16이구나. 마을에서 16이면 이미 시집갈 나이지. 수리야, 이리 온. 누나가 달콤한 사탕 줄게. 남동생이 새로 생겼구나. 식구가 늘었네. 수성이가 들어왔어! 개똥이가 돌아왔어! 다들 빨리 가봐요!
같이 돌아왔을 거야. 수리야, 가자. 누나랑 큰형 보러 가자. 수환이는? 우리 수환이는? 아버지, 어머니, 많이 늙으셨네요. 선돌은 아득한데 속세의 연은 덧없네요. 아버지, 어머니, 누이야, 그리고 막내야, 부디 건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속인들이 말하는 천장군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 인적 없는 황무지를 지나 마침내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해 대운의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 청산진에 도착했다. 지난 1년 동안 내 수련은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을 떠돌며 얻은 경험이 내 시야를 넓혀주었다. 영성만 있다면 수위를 못 올릴까 무슨 걱정이 됐나? 수사들이군. 누구시오? 저분 도우, 진정하십시오. 소생은 대운에 막 들어와 동도를 만나기 쉽지 않아 탁주 한 병을 시켜서 두 분 도우와 함께할까 합니다. 도우셨군요. 도, 무슨 일로 오셨소? 앉으시죠. 소생은 수안, 연기 구중천 수사입니다. 두 분 도우께 인사 올립니다. 소생은 사명, 연기 12회 중천 수사요. 소생은 강문광, 연기 12 중천 수사요. 선배님들이셨군요. 몰라 뵀습니다. 별 말씀을요. 같은 연기기이니 동배로 대하면 돼요. 그나저나 수안도우는 젊은 나이에 구중천 수위를 갖췄으니 분명 재능이 남다를 것이요. 도우는 어디서 오셨어? 배운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요? 소생은 대연에서 왔소만 두 분 도우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외진 변방에 있는 곳이라 아무래도 대운에 오는 것이 수위에 더 이로울 것 같아 왔소. 어쩌면 축기 기연을 얻을 수도 있으니 말이요. 도우도 축기단 때문에 오신 거요? 그 축기단이 무엇입니까? 설마 수사가 축기를 하려면 축기단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겁니까?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십시오. 도우는 축기단을 모르시오? 부끄럽습니다. 제 고향은 연기가 부족하여 축기기 수사를 본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축기법도 잊혀졌습니다. 괜찮소. 이건 비밀도 아니니. 연기기 수사가 축기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첫째는 축기단을 복용하는 거요. 축기단은 순식간에 대량의 영역을 제공하여 높은 문턱을 돌파하게 해주지.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 확률이 좀 높소. 재능이 부족하면 여러 알이 있어야 성공할 수도 있어. 두 번째는 더욱 차원이 높은 방법인데 결단기 수사가 진원을 소모하여 천지 연기를 끌어올려 영역 관정을 해주는 거요. 이 방법은 실패하지 않고 수사에 훗날 수련에도 아주 이롭소. 단정이라면 결단기 수사 중에 진원을 대량 소모하면서까지 남의 축기를 도우리가 드물다는 거요. 그 축기단은 어디서 구합니까? 교환하려면 자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안, 이 축기단은 아주 귀해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네. 축기단은 극히 희귀하지. 그중 세 가지 주요 약재는 영천 주변에서만 자라고 성숙하는데 60년이나 걸리네. 축기단을 만들 능력이 있는 건 대운의 선문들 뿐이라네. 게다가 문파 소속 제자에게만 지급하지. 내가 보건대 수아나오는 나이도 젊고 수위도 높으니 선문에 들어가 10여 년만 버티면 축기단을 얻을 걸세. 문파에 들어가서 10여 년을 버티라니요. 그때까지 살아는 있을까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10여 년은 그리 긴 것도 아니지. 다만 더 빨리 축기단을 얻으려면 문파에 큰 공을 세우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해. 두 형님께 묻겠습니다. 대운의 선파에서 제자를 거둘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근이지. 보통은 3연근 이상만 받아. 소수의 큰 문파들은 상연근이나 2연근까지 요구하지. 그럼 제4연근으로는 어떤 문파도 못 들어가겠군요. 수아나오도 4연근인가? 두 형님도요? 그렇다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운을 떠들고 있겠나. 다만 형은 아주 궁금한 게 있네. 아오는 4연근이면서 어찌 이리 젊은 나이에 구중천까지 올랐는지 형은 그게 참으로 궁금하네. 조상님이 물려주신 수위 상승 단약 몇 병을 제가 싹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이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두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 이번 생에 축기는 무리인가 보군요. 아, 그런 소리 말게. 사실 축기단 말고도 우리 같은 산수에겐 다른 기회도 있다네. 이건?
수아나오는 외진 곳에서 왔고 그곳은 연기가 부족하니 자연히 보기 드물었을 거네. 이 수성계의 화폐를 말이지. 이 둘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서 연근 근처에 머물며 오랜 세월 연기를 모아 이런 형태를 수사가 영역을 흡수할 수 있는 영석이는 영석으로 수련하는 게 단역만큼 빠르진 않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겐 최선의 방법이지. 형님들이 말씀하신 또 다른 추기 방식이 영석과 관련이 있습니까? 수환, 말이 맞네. 사실 이 영석에도 등급이 있지. 연기의 농도에 따라 상중, 하산품으로 나뉘고 등급이 높을수록 구하기 어렵다네. 그런데 이 상품 위에 전설로만 전해지는 급품 영석이 있다네. 급품, 영석 하나에 담긴 연기의 양은 심지어 일반 결단기 시사를 뛰어넘어 거의 원형 대수사에 필적하지. 오해하지 마, 동생. 직접 찾으라는 게 급품 영석이 아니야. 이런 희귀한 물건은 이미 영지가 있어서 지하 광맥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녀 대우문파 전체가 다 모아도 10개도 안 될 거야. 하지만 운 좋은 산수들은 지하 광맥에서 찾은 적이 있어. 급품 영석이 머물던 곳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자욱한 연기로 축게 하는 거지. 지하 광맥이요? 지하 광맥은 거의 다 대우문파가 나눠 가졌어. 하지만 광맥이 워낙 넓어 종종 일손이 부족하면 우리 같은 산수를 고용해 영석을 캐게 하거든. 많은 12중천 산수들이 다들 광맥에 들어가서 운을 시험해보려고 해. 동생도 우리랑 같이 팀을 짜서 내려가 영석 좀 버는 게 어때? 다 같이 다니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잖아. 두 형님도 광맥에서 급품 영석의 흔적을 찾으시는 겁니까? 난 아직 부족하지만 강형님은 확실히 병복에 다다랐지. 솔직히 말하자면 요 며칠 소문이 돌았어. 백우종이 관할하는 천우광구에 급품 영석이 돌아다닌 흔적이 있다고. 나랑 사명도 의논 중이었어. 가서 운을 시험해보려고. 하지만 지하는 복잡하니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기회가 생기지. 만약 서한 동생이 광맥에 내려가서 급품 영석의 흔적 찾는 걸 도와준다면 크게 보답하겠네. 동생만 괜찮다면 이 하품 영석을 성금으로 주지. 일이 끝나면 2개를 더 주겠네. 어떻게 생각하나? 이 두 사람과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극도로 비대칭적이야. 만약 이 두 사람이 뭔가 숨기거나 속이는 게 있어도 나는 알 도리가 없지. 하지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축기를 하려면 광맥에 들어가서 운을 시험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군. 미루면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성금은 괜찮습니다. 저 서한은 두 형님과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잘 맞으니 이 정도 도움은 당연히 드려야지요. 두 분께서도 절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나중에 혹시 제가 광맥에 들어가서 운을 시험하게 될지도 모르니 미리 경험을 쌓아두는 것도 나쁠 건 없죠. 서한 동생, 정말 혁계의 풍모가 있구려. 이 영석은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게. 만약 내가 운 좋게 축기에 성공한다면 이깟 영석은 아쉽지도 않으니.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모든 건 형님의 뜻에 따르지요. 모든 건 형님의 뜻에 따르지요. 자자, 마시자고. 백우종 천자광맥은 여기서 멀지 않네. 하지만 광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아직 팔 물건이 좀 남아서 말이야. 마침 이 근처에 거래시장이 하나 열리는데 서한 동생도 우리랑 같이 가서 시장에서 물자를 준비하자고. 수선자의 시장이라. 이런 깊은 산속에 장터가 있을 흔적은 없는데요. 우리 수도자들의 모임인데 당연히 범인의 출입을 막아야지. 이 장터 입구는 바로 이 산의 이계 방향에 있다네. 이 청석장터가 그리 크진 않지만 우리 같은 연기기 수도자들의 수요는 충분히 채워줄 수 있죠. 공법, 법술, 단약 등 전부 팔고 있거든요. 영성만 충분하다면 여기 영보행에서 급품법기도 살 수 있어요. 급품법기라고요? 전 지금 강천사 급검진 하나밖에 없어서 공방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 더 필요하긴 해요. 전투력을 높여줄 급품법기가요. 수성계에선 재물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돼. 거래를 할 때는 최대한 정체를 숨기는 게 좋아. 살인멸구하고 보물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서하나오도 절대 조심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복면을 쓰더라도 누가 미행하면 어쩌죠?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청석장터 출구는 팔개방이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서 남들이 전혀 엿볼 수 없거든. 서한, 우리 나간 뒤에는 아까 그 이계 출구에서 모이기로 하세. 또 자네들이군. 법구가 또 망가졌나? 여기 있는 게 최근에 새로 연재한 중품 법구라네. 편하게 골라보게. 이쪽 제 아우가 법구를 사려고 해서요. 대운에 가돈 산수거든요. 장어르신, 저희 같은 단골 체면을 봐서라도 가격 좀 잘 쳐주십시오. 또 쳤자구만. 자네들도 참 부지런해. 이건 영석이 몇 개입니까? 하품 영석 12개라네. 이보쇼, 장영감, 지금 바가지 씌우는 거요? 내 물건은 원래 이 값이네. 중품 법구가 영석 12개라니 기껏해야 5, 6개면 될걸. 2배나 올려봤다니 차라리 강도질을 하시지.
형 모자라면 자네들 남 돕는 거 좋아하잖아. 좀 보태주든가. 이 화기단은 영석 몇 개로 쳐주시겠어? 훌륭해. 화기단 중에서도 상품이군. 영석 8개에 거두지. 자네들도 단골이니 나도 이득 좀 보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내 입이 가벼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줬소 장영강. 나머진 내가 보태겠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나중에 이 영석 사계는 꼭 갚겠습니다. 광맥에 내려가서 날 도와주기로 했잖아. 이깟 영석 가지고 뭘 그리 따지고 그래? 우린 물건 좀 팔고 올게. 아우님은 먼저 둘러보고 있게. 이따 다시 만나지? 아까 그 영석, 얼추 복제가 끝났겠군. 계산해보면 일각에 300개, 반 시즌이면 1200개 이 정도면 충분히 쓰겠어. 오독수는 연기기 6중천 이하수사가 닿으면 전투력이 바로 절반 이상 떨어지죠. 돈 원하신다면 싸게 드릴 테니 영석 8개만 내쇼. 백시 연보록에 칠독수라고 나와 있는데 듣자 하니 축기 초기의 수사도 닿기만 하면 한동안 법력이 크게 떨어진다더군. 연기기 수사라면 그냥 목숨을 잃고. 칠독수란 걸 들어봤는데 당신의 이 오독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서? 도우님은 아는 게 참 많으시군요. 그 칠독수는 오독수에서 추출한 겁니다. 추출 과정에서 맹독성 약초 2가지를 더 넣어서 만드는데 효과가 오독수보다 10배는 더 강하죠. 왜 칠독수를 만들지 않소? 그럼 수익이 더 크지 않소? 도우님, 농담도 참. 칠독수에 들어가는 다른 2가지 독이 너무 희귀한 데다 칠독수 한 병을 만들려면 오독수 100병을 추출해야 합니다. 제게 무슨 그런 재주가 있겠습니까? 영석 120개라. 네? 영석 120대 오독수 제조 비방이랑 바꾸지. 거기다 오독수 재료 한 세트 추가. 그리고 또 알려줘. 나머지 2가지 동물이 뭔지. 장사 뺏으려고 이러는 거요. 이건 못 팝니다. 난 이걸로 혀고 50개. 시체된 게 그두시지 영석. 170개면 오독수를 몇 뼘이나 팔아야 벌 수 있겠어. 그리고 걱정 마셔. 난 장사 뺏으러 온 거 아니니까 당신이 버는 그 푼돈엔 관심도 없어. 이건 좀 곤란한데. 싫으면 관두시오. 혼자 계속 팔아보든가. 아이고 나리, 가지 마시오. 팔게요. 팔면 되잖아요. 털의삼 사광화 칠독수 제조에 이 2 영약이 부족하네. 약전에서도 들어본 적 없으니 10중 팔고 희귀한 거겠지. 천여장의 화신부를 다 쓴 뒤로 1년 동안 고작 120장밖에 못 만들었어. 빨리 칠독수를 만들어야 최소한 축기기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텐데. 난 계속 영약을 먹으며 수위를 숨기고 있었어. 축기기 수사도 자세히 안 보면 모를 텐데 저 여자는 단번에 알아챘지. 저 눈 뭔가 수상해. 낭장 혹시 어떤 동수를 팔고 계시오? 또 안목이 뛰어나시네요. 역시 연기기 12중창 수사답네요. 이건 저희 진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청룡 영목술입니다. 수련해서 소송만 잃어도 남의 위정을 꿰뚫어볼 수 있고 대성이 이르면 두 눈에 신권이 깃들어 모든 화성을 꿰뚫어보니 그 신묘함이 끝이 없답니다. 영석 몇 개요? 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영석 10개에 팔게요. 또 인연 타령이요? 그놈의 인연이란 말. 이 청석 집회의 입버릇이요. 법수는 안 한 비싸요. 하지만 이 법수를 수련하려면 함께 써야 하는 게 있어요. 진가문 비제, 청룡용모, 약수를 매일 점안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약수는 한 병에 영석 20개입니다. 망자 제조법을 원한다면 값을 부르시오. 살 돈은 있고요. 일단 값을 불러보시오. 내가 못 사면 안 팔면 그만. 아니요. 하품 영석 1000개 어때요? 영석 1000개의 제조법이면 나쁘지 않군. 좋소. 제조법을 얻으면 바로 여길 떠나자. 낭자, 지금 농담하는 거요? 영석 1000개라니. 안 팔면 그만이지. 어찌 이리 터무니없이 부르. 낼 돈이 없으시다면 이만 가보시지요. 일단 약수나 몇 병 주시오. 낭자, 상도덕이 없군. 이 약수들은 다 물을 탔잖소. 효능이 10분의 1도 안 되겠어. 연약해 보이는 낭자가 이런 악덕 상인일 줄이야. 영석, 돌려주시오. 도우께서 연단과 제약술에 정통하신 모양이군요. 역시 물건을 잘 아시네요. 똑똑한 분에겐 똑똑한 분의 거래 방식이 있죠. 제대로 된 걸로 바꿔드릴게요. 양해해주세요. 됐어. 낭자의 이런 장사 방식으로는 못 쓰겠군. 당신 손에서 나온 물건은 이만 가보겠소.
여긴 어쩐 일이오? 왕형님, 영석 청계에 관심 있으세요? 무슨 영섭 청계 말이오? 아까 연기 12중천 애송이가 제 제조법을 살해했어요. 제가 청계라고 값을 부르니 녀석이 잠깐 망설이더니 그제야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그건 그 녀석 수중에 영석 청계쯤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네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르니까 놀라서 굳은 거 아니오? 왕형님,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이 두 눈만큼은 믿으셔야 해요. 연기 12중천은 두렵지 않아. 다만 녀석의 신분을 숨기고 있고 게다가 청석 집회를 나가면 어느 출구로 전송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오? 그건 제게 맡기시고 형님 사람들을 데리고 집에 밖에서 기다리세요. 말하는 틀을 보아하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군. 연약한 여자가 수성계를 헤쳐나가려면 여러 궁리를 해야 하니까요. 내가 널 왜 돕겠어? 아니면 오늘 밤 화끈하게 모실까요? 너 같은 독점은 건드릴 엄두가 안 난다. 일이 끝나면 내가 7, 네가 3이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누군가 날 미행하고 있어. 설마 그 여자 날 노리는 건가? 그 여자의 뛰어난 동술이라면 분명 내 재력을 눈치챘을 거야. 청석 집회의 미진이야. 감히 날 미행하는 걸 보니 분명 돌파할 방법이 있을 테고. 아무래도 두 형님과 함께 집회를 나가선 안 되겠어. 만약 충돌이 생겨서 내 진짜 실력에 탄로나면 불리해질 거야. 두 형님이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사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마침 급품 법기를 몇 개 사야겠군. 이왕 급품 법기를 사러 온 거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지. 뿜어내줘야겠어. 대문파 제자의 거만한 기세를. 도우님, 마음에 드는 법기를 찾지 못하셨나 보군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바퀴 둘러봤는데 급품 법기가 단 하나도 안 보이더군. 이 보관가 정말 실망스럽소. 도우님, 혹시 급품 법기를 찾으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쓰레기들이 필요하겠어. 도우님, 2층으로 가시죠. 보관각 장부 최양명입니다. 조남이 어떻게 드시는지요? 축기기? 여천성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호신용으로 급품 연기를 좀 사려고요. 대당 관사말로는 진귀한 보물들은 보관각 뇌실에 숨겨져 있다던데 선배님 하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개 골라볼까 해서요. 당연히 가능하죠. 여도우님께서 우리 보관각에 왕림해주시다니 정말 보관각이 다 빛이 나는군요. 마침 제게 소장품이 몇 개 있습니다. 소우에게 한번 보여드리지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군요. 어린 친구,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팔보 기린 갑옷입니다. 8가지 희귀한 귀금속을 만번 두드려 만들었지요. 몸에 딱 맞게 입어도 움직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법력을 주입하면 8빛깔의 보배로운 빛이 몸을 보호합니다. 전력을 다해 발동하면 일반 축기 초기 수사의 본명, 법보의 일격 정도는 거뜬히 막아냅니다. 이것은 극한 현철 방패, 최고급 방어법기입니다. 만년 극한 현철, 한 덩어리로 만들어 매우 견고하지요. 정면에서 축기 초기 수사의 전력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습니다. 게다가 극한의 빛을 내뿜어 상대의 법력 흐름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정면에서 오는 적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분류화, 최상급 속도 법기입니다. 평소에 신으면 속도가 50 빨라지고 전력을 다해 발동하면 이동 속도가 바로 2배로 뜁니다. 동급 법기 중에서도 속도면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귀각에 혹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위력이 엄청난 소모품은 없습니까? 적어도 제 손에 있는 이 화신부보다는 강해야 합니다. 이 부적의 품질이 아주 뛰어나군요. 폭발하면 연기 12중천, 수사의 전력, 일격과 맞먹겠습니다. 이 부적의 위력을 뛰어넘는 일회용 소모품은 시중에서 찾기 아주 힘듭니다. 어린 친구, 이 자래줄을 보시지요. 한번 폭발하면 축기 초기 최고조의 전력, 일격과 맞먹습니다. 위력이 폭발하면 상상을 초월하지요. 동급 수사라도 한 방 맞으면 죽거나 반죽음이 됩니다. 어린 친구,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편하게 가격을 물어보시지요. 혹시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다른 물건으로 차액을 메꿔도 되니 가장 유리한 쪽으로 맞춰드리죠. 전부 다 사겠어. 어린 친구, 방금 뭐라고? 여기 있는 거 전부 사겠다고 했어. 얼마를 부르시겠어? 농담도 참 잘하십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가장 싼 것조차도 하품 영섭 1000개가 넘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하품 영섭 3500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영석 3500개라. 이 꼬맹이가 나이는 어려 보여도 기품이 남다르군. 어느 대형 문파에서 막 하산한 핵심 제자인가 보군. 어쩔 수 없지. 하나쯤 싸게 팔아서 좋은 인연을 맺어두면 나중에 더 큰 거래가 들어올지도 모르지. 스승님께서 떠나기 전에 영석을 넉넉히 챙겨주신 게 다행이군. 안 그랬으면 이 물건들을 어떻게 구했겠어. 선배님, 이렇게 하시죠. 영석 5000개, 이 탁잡이 보물 4개를 제가 사고 거기에 자래주 제작법을 끼워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5000개?
연기기에 이런 엄청난 재력이 있다니 분명 어느 큰 문파의 핵심 제자일 거야. 우리 보관각은 정말이지 소호와 이 거래를 하고 싶소만 하지만 이 잔해주 제작법은 우리 보관각에도 없소하지만 소호는 영석이 부족해 보이지 않으니 마침 내게 지보가 하나 있어. 소호가 관심 있을지도 모르지. 이건 사상진일반이라 법기가 아니라 일종의 진보지. 수련계에선 들어보니가 드물 텐데 진법고인이 축기기 수사의 법보를 진문화하여 진보라 부르는 거라오. 진보를 가지면 사용자가 축기기 수위가 없어도 본래 법보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법보에 위력이 있다고요? 이런 좋은 물건이 왜 수련기에서는 보기 드문 겁니까? 진보를 제작하려면 법보 하나를 소모해야 하오. 위력도 약해질 뿐더러 사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지. 게다가 발동하려면 대량의 영속을 대가로 치워야 하오. 그러니 축기기 수사에게는 그야말로 계륵이나 다름없지. 큰 분파의 수사들만 후대의 호신용으로 제작한다오. 완전한 사상 진열반이라면 소호의 5천 영속으론 턱도 없소. 하지만 이 물건은 남은 발동 횟수가 얼마 없으니 소호가 원하신다면 아쉽지만 넘겨드리도록 하리다. 이 급품 법기들과 함께 소호에게 넘기겠소. 선배님,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 진보의 효과와 영석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말입니다. 사상진열반의 위력을 전부 발휘하면 사상진문을 바꿀 수 있고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뒤엎듯 무거운 위력을 지녔어. 하지만 횟수와 영석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 보관각에선 테스트해보지 않아 구체적인 위력은 알 수 없어. 게다가 이 사상진열반은 영석 소모도 상당히 큰 편이요. 모든 위력을 발동하려면 한 번에 소모해야 중품 영석 4개를 말이요. 좋습니다. 5천 영석이 5가지 보물 제가 사겠습니다. 정말이요? 선배님께서 영석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소. 나는 소호를 믿소이다. 이 5가지 보물 잘 간수하시오. 선배님, 제가 가진 중품 영석이 많지 않은데 하품 영석 10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선배님께서 중품 영석으로 교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지. 시중에서는 보통 하품 영석 200개가 중품 1개와 교환된 하품 1000개면 중품 5개가 맞지만 소호가 이리도 호탕하니 내가 선배로서 인색하게 굴 순 없지. 2번 쓸 수 있는 양에 맞춰 중품 영석 8개를 주겠소.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사실 2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말씀해보시오. 혈해삼과 사광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관각에 있다면 한두 포기 사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 2 영약은 꽤 보기 드문 것들이라 내 기억으론 보관각에 재고가 없을 거요. 하지만 소호가 관심이 있다면 당장 사람을 시켜 시중에서 찾아보게 하리다. 한 달 안에는 대략 구할 수 있을 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석 집회에서 아기를 품은 자들에게 표적이 되어 제가 청석 집회를 나선 후에 손을 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괜히 제 보물을 소모하고 싶진 않아서요. 혹시 선배님께서 청석 집회의 규율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니 분명 연기기의 쥐새끼 같은 놈들이겠지. 안심하시오. 소, 그대는 우리 보관각의 귀객이니 이 일은 내가 결코 자시하지 않겠소. 건긋다 제가 먼저 미행할 테니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면 신호를 보낼게요. 왕형님, 사람들을 데리고 따라오세요. 재력이 상당한 자라 몸에 지닌 법보가 많을 테니 반격할 기회를 줘선 안 돼요. 뭘 겁내. 형제가 10여 명인데 한 명씩 침만 뱉어도 그 자식 짐은 익사시키고도 남아. 가시네야. 약속대로 내가 7, 네가 3이다. 나중에 수작 부릴 생각 마. 이 자식 왜 여기서 수련을 하고 있지? 청석 집회에서 거에게 영석을 드러내고도 겁도 없이 주변에 맴돌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군. 진낭자, 멀리서 훔쳐보지 마시죠. 볼 일이 있으면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진낭자는 청순하고 아리따운데 속마음은 이리도 악독하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군요. 도우님, 오해 마세요.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길이었어요. 게다가 이 월화는 연약한 여인인데 무슨 흑심이 있겠어요. 청석 집회 때부터 계속 미행해놓고 흑심이 없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내 청명 영목술은 12중천이 눈치챌 리 없는데. 어릴 적부터 스승님께 단약과 제 기술을 배워 영각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죠. 도우님은 정말 예사롭지 않군요. 다투면서 친해진다잖아요. 우리 친구하는 건 어때요? 이 월화가 청명 영목술을 공짜로 드릴게요. 도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간 끌지 마시죠. 당신 일행은 오지 않을 테니. 무슨 근거로 내 일행이 안 올 거라 생각하죠? 조용 들어봐요. 어린 친구,
습격하려던 종도둑 무리는 내가 이미 막아냈네. 다만 신문에 보니 누군가에게 홀렸을 뿐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더군. 수련한 공이 아까워 약간의 교훈만 주고 그냥 풀어주었네. 이런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드시는가? 보감각, 최양명. 설마 모시올 줄이야 축기기 수사를? 진작에 알아봤다. 이 요망한 거 질이 아주 안 좋다는 걸. 비키게 이 자리에서 당장 처단해주마.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이 여자는 선배님이 직접 손 쓰실 것 없이 제가 처리하도록 맡겨주십시오.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자네 흥을 깰 순 없지. 허나 하나 충고하자면 저 유물은 보통 내기가 아니니 역공당하지 않게 조심하게. 최양명의 손에서 소첩을 구해주시다니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자님만 꺼리지 않으신다면 소첩이 항상 곁에 머물며 잠자리를 따뜻하게 모시고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 비검엔 눈이 달려있지 않거든. 공자님은 너무 딱딱하시네요. 소첩의 몸을 원치 않으신다면 왜 소처첩을 구해주신 건가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아느냐. 공자님은 여전히 그 약수비방에 미련이 많으신가 보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월화가 사내를 품은 지 오래라 공자님을 뵈니 마음이 동하여 참기 힘든데 공자님만 괜찮으시다면 이 외진 숲에서 운우지정을 나누는 대가로 그 비방을 온전히 공자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수치심이란 걸 모르는군. 이런 음탕한 요구를 하다니. 공격해. 팔색 보가. 은비기 12중천, 정점의 수사가 2명이나 미인계로 내 마음을 어지럽힐 작정이었군. 정말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추영님, 주영님, 어째서 단번에 끝내지 못한 거죠, 저 녀석을? 월화 이자를 만만히 봐선 안 돼. 급품 방어법기가 2개나 있어. 나와 노조의 공격을 전부 다 막아냈다고. 하지만 안심해라. 최양명은 이미 멀리 갔어. 오늘 저놈은 살아서 못 돌아간다. 월화 이따가 너도 손을 쏘라. 우리 셋이서 빨리 저 녀석을 처리하자고. 급품 방어법기가 2개라니. 앞으로 우리 셋의 죽기도 가망이 생겼어. 좋아요. 이번엔 제가 예외로 나서죠. 마침 내 손으로 직접 저 말 안 듣는 애송이를 죽이고 싶었거든요. 3대1이라니. 이건 불공평하잖아. 그럼 나도 조력자를 좀 불러볼까? 조력자가 또 있다고? 3점 분신술. 고작 분신술로 인원수 차이를 메우려 하다니 완전 정신이 나갔구나. 분신술을 쓰면 법력이 분산돼서 수위가 떨어진다는 것도 몰라? 분신술만 안 썼어도 우리랑 조금은 싸워볼만. 잠깐. 월마야, 저거 봐. 저 녀석 수위가 전혀 안 떨어졌어. 뭐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셋으로 나뉘었는데 수위가 안 떨어지다니. 극흥법기 4개로 이루어진 검진이라니. 아까 방어법기 2개까지 더하면 자그마치 급풍법기가 6개야. 이 녀석 대체 정체가 뭐지? 이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분명 어느 큰 문파의 제자일 거야. 뭐가 무서워? 급풍법기가 많다고 해도 몸 3개가 같은 법력을 공유하는 거잖아.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 셋을 상대하고 급풍법기까지 잔뜩 부린다면 금방 법력이 바닥날 거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봤어? 저런 애송이를 무서워해서 어쩌겠어. 잠깐, 영석이 최소 1000개는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법력이 바닥나겠어? 내 진짜 실력을 보고도 이 숲을 무사히 빠져나갈 줄 알았어? 꿈도 꾸지 마. 너희들의 급품 법기가 꽤 쓸만해 보이네. 사양 않고 내가 가져가지. 너무 심하잖아. 우린 널 털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우리 털려고 해. 빨리 와서 날 지켜. 지금이야.
사신부 10장으로도 못 막다니. 이 합병 내룡을. 삼전 호신조. 말도 안 돼. 이 보강을 내뿜는 법기가 분신한테 있던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분신술이지? 마음대로 분화할 수 있다니. 이 녀석 정말 만만치 않아. 봐봐. 분신을 세수로 나누고 6개의 최고급 법기를 다루는데도 지금도 수많아 안얼떡이잖아. 우린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틈을 봐서 빠져나가자. 일단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어. 하지만 빠져나가기도 힘들어. 흩어지게 되면 분명 저자에게 하나씩 당할 거야. 그땐 한 명조차 도망치기 어려워. 교우님, 계속 싸워봤자 서로 피해만 볼 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원수지간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쯤에서 화해하시죠. 너희는 이미 전력을 다했지. 하지만 난 아직 힘도 안 썼어.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싸운 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내 분신술과 실전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너희 셋은 그저 도관에 든 쥐일 뿐이야. 헛소리 그만하고 목숨이나 내놔. 만약 제가 청룡영목 술법과 조제법을 무료로 도우님께 드린다면요. 도우님께서 방금 최양령을 막아선 것도 다 이 술법과 조제법 때문이잖아요. 네가 주는 건 함부로 못 건드리지. 차라리 네 시체에서 뺏는 게 더 안전해. 도우님, 한 발만 물러나주시면 제가 기꺼이 도우님 손에 남아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저의 보건 주머니도 도우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제 두 오라버니의 법기만은 절대 거두시면 안 됩니다. 저희 남매가 수령기를 떠들며 원한을 많이 사서 이 최고급 법기 2개가 없으면 이 두 사람의 목숨도 위태로워집니다.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 옛날 저는 한 농가에서 나와 몰락한 문파에 들어와 수련을 했습니다. 두 오라버니께서 보살펴주신 덕에 무사히 컸죠. 하지만 저희 스승은 그야말로 악마였습니다. 제 미모를 탐내더니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제게 마술을 뻗쳐 밤마다 능욕했습니다. 그때 저는 삶의 의지를 잃었었죠. 다행히 두 오라버니께서 저를 가열게 여겨 몰래 손을 써 그 짐승을 차단해주셨고 그제야 저는 비로소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제 목숨으로 두 오라버니를 무사히 보내주신다면 월화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도우님의 노비가 되어도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월화. 인정하지. 내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는 걸 아니면 내가 지어낸 이야기에 넘어갔다고 할까? 무슨 뜻이죠? 제가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 내가 한 말은 일방적인 주장이라 진위를 알 수 없지. 이 자리에서 유일한 진실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너희 목숨뿐이야. 이 세계에선 승자가 곧 정의지. 너희 전 재산에 너까지 넘겨서 저 두 목숨을 살리든가 아니면 다시 말해 다 같이 죽든가. 내가 뭘 했어? 이 녀석이랑은 말 섞지 말자고. 끝까지 가보자고. 우리 삼남매 다 같이 죽으면 그만이야. 맞아. 붙어보자. 죽여! 이 세 명 정말 성가시군. 녀석들을 처리하느라 거의 모든 법력을 다 썼어. 이 요녀의 저물대는 아직도 주인이 각인돼 있어. 말도 안 돼. 분명히 죽었는데 기이한 일이군. 시체가 살아났다. 똑똑히 기억해두마. 두고 보자. 저물대를 강제로 여는 수밖에. 영석이군. 희귀한 약재도 꽤 있네. 칠독수를 만드는 혈해삼도 들어있어. 이런 걸 구하다니. 이 삼남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간 거야.
이건 청령명목의 수련법. 그리고 약수 제조법이잖아. 신뢰와 신술. 어쩐지 그 요녀가 죽고도 각인이 남아있다 했어. 그건 바로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지. 신외와 신술을 익히면 다른 화신을 만들 수 있는데 본체가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본체의 의식이 즉시 화신으로 옮겨갈 수 있어. 목숨이 하나 더 있는 셈이지. 하나의 연기기, 신외화신을 연성하려면 반드시 축기기 수사의 시신이 바탕이 돼야 하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수왕, 아우 오래 기다렸네. 아우는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보물 좀 구했나? 제가 가진 영석이 적어서요. 이 시장에선 그저 구련만 했습니다. 영석이 없으니 무슨 보물을 사겠습니까? 처음 수성계에 입문하면 다들 그렇다네. 수아나우가 우리들과 광산에 내려가면 배구종에게서 영석 10개를 보수로 받게 되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배구종이 산수를 광산에 고용하면 캔 영석을 몰래 빼돌릴까봐 안 두렵나요? 저 큰 종문에서 산수를 고용할 땐 다 해결책 있지. 수년 동안 광산에서 영석을 훔쳐간 자는 거의 없다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장량을 검사하기라도 하나요? 수사의 저장량을 어찌 함부로 검사하겠나? 사실 광산에 내려가기 전엔 우리 모두 거쳐야 하는 재경복진이 있다네. 이 복진은 자네 몸은 물론이고 저장량의 영역 정보까지 기록하지. 광산에서 나와 영석을 내면 다시 한번 검사하는데 2번 다 일치해야 통과할 수 있네. 아니라면 결국 몸과 저장량을 샅샅이 뒤져서 확인하게 되지. 영석을 훔쳤는지 말이야. 그럼 만약 제가 영석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광산 안에서 캔 영석으로 수련한다면요? 이 지름법진은 마찬가지로 수사 본체의 연기도 기록한다네. 광산에 다녀온 후 연기가 전과 너무 차이나면 영석을 훔쳐서 수련한 것으로 간주하지.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네. 어차피 영석은 주로 법력을 보충하는 용도라 수련을 가속하는 효과는 반약에 훨씬 못 미치거든. 게다가 광산 생활이 고된 데다 위험하기도 해서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지. 오늘은 여기 청석진에서 하룻밤 쉬고 내일 배구종의 참자 광맥으로 가세. 마침 어린 친구 한 명을 기다려야 하거든. 일행이 더 있습니까? 저 친구 이름은 임문광이네. 연기기 7중천 수도자지. 최근 수련이 정체되어 이 친구도 산수광부가 되어서 영석을 벌고 싶다더군. 나와 노강은 혼자선 경험이 부족해 광산에 가면 위험할까봐 팀에 끼워줬다네.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좋지. 급품 영석의 흔적을 찾을 가능성도 커지니까. 조영님은 참 정이 넘치시는군요. 저 혼자 대원에 와서 두 분이 이끌어주신 덕분에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끼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향 특산물인 영사를 가져왔습니다. 두 형님과 동생분도 한번 맛보시죠. 너무 예의 차리네. 우리 같은 산시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작은 성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큰일이군. 급품. 영석 소문이 쫙 퍼진 모양이네.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산수가 몰릴 리 없지. 우리도 얼른 가서 줄부터 서세. 건드려선 안 될 자군. 죽기 싫으면 당장 놔. 죄송합니다. 방금 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낭자에게 무례를 범할 뜻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은 넘어가지 마. 다음에 또 감히 이랬다간 반드시 죽이겠다. 서하나우, 방금 안아보니까 좋았어? 보아하니 엄청 좋았던 모양이네. 형님, 이 어르신은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경하게 굴어선 안 돼. 저 어르신께는 배구종의 낙장모님이야. 축기 후기, 초급 강자시지. 축기 후기라. 조양님. 빨리 안 오고 뭐해? 위에서 떨어지는 다른 수사들한테 깔리지 않게 조심해. 선배님 뵙습니다. 여기에 163개의 갱도가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무수한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지도를 잘 챙겨.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마. 아무도 널 구하러 가지 않으니까. 네가 아래에 얼마나 오래 있든 보수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캐와야 해. 영석 100개를 이 지도와 함께 제출해. 알아들었어? 이 지도는 어떻게 쓰나요? 너 옷간을 써본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가 여긴 처음이라 규칙을 잘 모릅니다. 다음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법력을 불어넣으면 지도가 자연스레 나타날 거다. 이 지도가 없으면 저 아래 미로 같은 갱도에 갇혀서 어쩌면 평생 출구를 못 찾을지도 몰라. 광석을 캐려면 갱도의 가장 아래쪽 갈래로 가야 해. 그곳이 사람들이 새로 판 곳이라 영석을 캐 확률이 가장 높거든. 너희들은 나랑 노사 사형을 잘 따라와. 절대 길 잃어버리지 말고.
여긴 원래 영석의 중심지였지. 예전엔 문파제자들이 다 이곳에서 영석을 캤어. 오랜 세월 동안 캐다 보니 이렇게 큰 광동이 된 거지. 아까 말했지. 이 광맥에 급풍영석이 나타났다는 소문 말이야. 그 급풍영석은 어떻게 구분해? 왜? 관심 있어? 이 영석은 말이지 사실 구분하기 쉬워. 보통 영석은 오행으로 나뉘는데 목속성은 푸른빛을, 화속성은 붉은빛을 띠지. 나머지 속성들도 각각 맞는 빛깔이 있어. 오직 급풍영석만 달라. 그 안에는 온전한 오행의 힘이 담겨있거든. 그래서 남기는 흔적이 오색 찬란한 빛이지. 광동 안에서 오색 영광의 흔적만 찾으면 그건 무조건 급풍영석에 남긴 거야. 그렇군. 그건 서두를 거 없어. 우선 각자 몫의 영석부터 충분히 캐낸 다음에 급풍영석을 찾든 말든 하자고. 저 앞이 바로 아직 안 파본 갱도야. 공간이 더 좁아서 넷이서 같이 뭉쳐있으면 오히려 영석 캐기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아나오랑 한 조를 하고 사형은 소림이랑 한 조를 하게. 각자 흩어져서 캐는 게 효율도 더 높을 거야. 수왕, 아오, 이 영석광산의 암석은 아주 단단해서 계속 법력을 써서 곡괭이를 휘둘러야 제대로 캘 수 있어. 근데 이게 법력을 엄청 잡아먹거든. 먼저 좀 쉬어. 우리 교대로 하자고. 돌아가며 캐고 돌아가며 쉬는 거지. 만약 무슨 돌발 상황이라도 생기면 둘 다 법력이 바닥나서 대응조차 못하면 안 되잖아. 좋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하죠. 수왕, 아우, 우리 정말 길을 잘 택했어. 이 갱도에서 영석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알 리가 없지. 이 영석의 절반 이상은 다 내가 몰래 저물대에서 꺼내서 수량 채운 거란걸. 빨리 이 할당량 채굴 임무를 끝내버려야 온전히 찾으러 갈 수 있지. 급풍 영석의 흔적을. 강형님, 저희 벌써 캔 게 200개도 넘어요. 종문 임무는 진작에 끝났고요. 남는 시간 동안 우리 급풍 영석이나 찾아볼까요? 운이 좋으면 찾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쪽 할당량은 얼추 다 채웠는데 쉐형님 쪽에선 아직 연락이 없네. 슈안, 아오, 자넨 재물운을 타고났나봐. 파기만 하면 영석이 나오잖아. 나보다 운이 훨씬 좋아.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만 더 봐주게. 이것만 끝나면 쉐형님 쪽이 어떻든 간에 우린 철수하는 게 어때? 됐어, 아우님. 좀 쉬게. 우리 쪽 양도 얼추 다 채웠으니까. 괜찮습니다, 셰형님. 전 안 피곤해요. 광산일이 안 피곤할 리 있나. 힘만 드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종문에선 영석을 쥐꼬리만큼 주잖아. 이건 뭐 목숨 대놓고 돈 버는 거지. 피를 빨아먹는다니까. 영석 10개를 확정으로 받을 수 있으니 전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영석을 벌어서 다 받으면 어디에 쓰려고? 형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향에 도려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영석을 좀 더 벌어서 돌아가면 반은 수련하라고 주려고요. 아이고, 아주 순정파구만. 형님이 하나 물어보자. 그 여자랑 쌍수도 했어? 돌아가면 바로 마누라 보고 싶지? 네, 당연히 보고 싶죠. 그럼 형님이 오늘 고향에 보내줄 테니 가서 마누라 좀 볼래? 형님,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서 고향까지는 적어도 보러도 보름은 걸린다고요. 누가 농담이래.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봐봐. 아우님, 미안하게 됐어. 나중에 네 도료를 만나면 형님이 대신 잘 보살펴주마. 됐네, 수안. 아우, 자네 법력도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으니 와서 한숨 돌리게. 우리도 슬슬 가야지. 드디어 안 캐도 되겠네요. 왜 그러나, 아우님. 내가 보아하니 자네 이 광맥에 들어온 후로 매일 나가고 싶어 하던데 고향이 그리운 겐가? 가족들은 모두 범인이라 떠나기 전에 이미 만사를 다 정리해두었죠. 그저 가끔씩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참, 아오님, 형이 터놓고 하나만 묻겠네. 자네 혹시 여자 수사와 쌍수해본 적 있나? 네? 그건 아직 해본 적 없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아쉽게 됐네. 자네는 아직 그 맛에 못 봐서 그래. 자네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 맛에 봤다간 틀림없이 매일같이 생각날걸? 그렇게 과장할 정도인가요? 수선자는 마땅히 수련을 우선시해야죠. 자네 참, 정말 융통성 없는 쑥메리구먼. 빨리 보게. 오색 영광이야. 그 풍영석이라고. 강영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급품 법기. 연기 12중천. 수위를 숨기고 있었군. 수선기에 갖다 들어와 좋은 분들을 만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저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었군. 말해. 날 속여 이 광산에 끌어들인 건 애초에 급품 영석 때문이 아니었어. 진짜 목적이 대체 뭐지? 털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슈아나우님, 제발 살려주게. 아까는 형이 그냥 자네한테 장난 좀 친 거잖아. 장난 말이야. 그럼 넌 내가 지금 너랑 장난치는 것 같아? 아차, 린논강도 있었지. 강영, 뭘 그렇게 허둥대. 내 쪽은 처리했어. 아주 순조롭게 말이야. 이 바보 녀석을 수납시체로 만들었지. 그쪽은 어떻게 됐어? 살려줘, 슈아나우님. 제발 살려주게. 대답해. 우릴 광산으로 유인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건 특수한 수납 연성법이야. 사람의 단전을 수납 주머니로 연상하는 거지. 그럼 재령 대진에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해. 그대도 일일이 시체를 검사하진 않으니까. 산 사람을 수납주머니로 연상하다니.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스승님의 마지막 충고가 역시 맞았어. 이 수선기에서는 가장 쉽게 믿어서는 안 될 게 바로 사람 마음이야. 이것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령기에 갓들어온 풋내기들을 해치고 얻은 걸까? 좋은 형님을 만나서 곧 영석을 바로 돌아가서 너와 혼인할게. 임 형제, 내가 나가면 반드시 자네 고향을 찾아가 이 편지들과 자네의 유해를 그 여인에게 전해주겠네. 급풍 영석의 흔적이라는 건 강문광이 날 유인하려고 지어낸 핑계일 거야. 일단 이 광맥을 빠져나가서 다른 축기 기회를 찾아보자. 오색 빗줄기. 설마 진짜 급풍 영석인가?
광맥에 찾아온 벌레 같은 놈들.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극품 영속의 흔적을 찾는 데 열중하는 꼴을 보니 이 늙은이는 참으로 기쁘구나.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너희들에게 극품 영석을 얻을 기회를 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극품 영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뿐이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만이 살아서 이 광맥을 나갈 수 있다. 이 광맥 안에 있는 나머지 231명을 모두 죽이면 네가 바로 승자다. 그러니 이 사륙을 마음껏 즐겨보아라. 다들 이렇게 서로 경계하는 건 너무 야박한 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저 영감의 수작에 놀아나겠어. 차라리 힘을 합쳐서 아까 그 오색 장벽을 깨고 탈출하는 게 어때?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차라리 우리 덩굴 사람들끼리 모두 동맹을 맺자. 그럼 최소한 혼자는 아니잖아. 저 영감이 말했잖아. 최후에 살아남는 건 단 한 명뿐이라고. 동맹끼리도 피할 수 없이 서로를 의심하게 될 거야. 이런 느슨한 관계는 오히려 불확실하고 더 위험해. 일단 숨는 게 낫겠어. 저놈 잡아! 저 자식 혼자서 내 빼려고 하잖아. 우리랑 동맹 맺기 싫다니 다른 놈들 동맹에 들어가게 둘 순 없지. 우리 다 같이 일단 저놈부터 죽이자고! 연기 11중천 하나, 연기 10중천 셋, 9중천 하나. 만만치 않겠군. 누구야? 날 기습한 게. 처음부터 꿍꿍이가 있는 줄 알았어. 내 뒤통수가 단단해서 맘점이지. 아니었으면 너희 수작에 당할 뻔했잖아. 나 아니야. 난 널 기습하지 않았어. 분명 너희 중 한 명이야. 여기까지 오면서 다른 놈을 없었다고. 이 개자식들 뒤통수를 쳐? 이런 놈들이랑은 동맹 못 맺지. 일단 죽이고 보자. 지금 상황으로 봐선 웬만하면 광맥 중앙 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낫겠어. 까딱하다간 앞뒤로 포위당할 테니까 아무리 법력이 뛰어나도 버틸 수 없을 거야. 여러 명의 협공은 대운에 오자마자 산 넘어 산이라더니 쉴 틈이 없군. 잘 계획해봐야겠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전투에 쓸 자원을 아끼고 법술이나 법기로 싸우며 소모품은 절대 쓰지 않는다. 내 몸을 숨긴 채 주전장 밖을 맴돌며 다른 자들이 먼저 힘을 빼게 둔다. 수위를 밖으로 뿜어내어 불순한 자들에게 겁을 줘. 전투를 피한다. 그래, 그렇게 하자. 꺼져. 젊은 친구, 법력이 아주 엄청나군. 어쩐지 호통 한 번에 연기 10중천 수사를 물리치더라니. 이렇게 만난 이상 지금 손쓰지 않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중심 전장에서 마주칠 테지. 차라리 지금 여기서 승부를 내자꾸나. 나중에 번거롭지 않게 말이야. 축기기 수사. 선배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수위도 얕아서 어쩌면 나중엔 굳이 선배님이 안 나서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수사들 손해요. 그러니 선배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 없죠. 기운이 선배나 가마 평범한 연기 12중천 수사보다 말이야. 내가 보기엔 다른 수사들은 내게 위협이 안 될 것 같네. 선배님께서 다 간파하셨으니 저도 더 할 말은 없지만 손에 쓰시기 전에 이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전에 축기기 수사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기어코 덤비신다면 저도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고작 연기기 수사 주제에 축기기를 죽였다고 망발을 짓거리다니. 죽을 때가 다가오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셋으로 나뉘어도 수위가 떨어지지 않다니. 애송아, 오늘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어르신이 네 목숨을 거두겠다. 이름을 대라. 난 이름 없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럼 이름 안 되면 안 죽일 건가요? 무슨 말을 하든 넌 죽는다. 원래 이 오색 장벽 변두리에 온 건 포위될까 봐서였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이 축기기 수사한테 막다른 길로 몰렸구나. 피할 수 없다면 전력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무서운 합동 공격이군. 위력이 이미 일반 축기 초기의 전력 애격과 맞먹어. 교활한 녀석.
자식, 오늘 널 죽이지 않으면 무슨 낯으로 이 광맥을 나가겠느냐? 이건 무슨 술법이지? 사람 살려. 저 죽이기 늙은이가 광맥의 연기기 수사를 다 죽인대요. 누구 와서 좀 도와줘요. 연기기 수사들끼리 힘을 합쳐서 같이 죽이기를 상대해야 해요. 안 그러면 하나씩 강해서 우리 다 죽는다고요.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어? 방법이 생겼어. 누가 감히 내 부인을 괴롭혀. 망할 늙은이, 나 혼자선 무리여도 우리 부부가 합심하면 네가 아무리 죽이기라도 도망쳐야 할걸. 도력끼리 협공이라 고작 연기기 주제에 네 몸이 치니 너희 원합 한상을 저승으로 보내주마. 내가 뭐라고? 부인, 나더러 지원군을 불러오라고? 부인이 여기서 저 늙은이를 잠깐 맡겠다고? 알겠어, 잠시만 버티고 있으시오. 내 금방 지원군을 데려오리다. 아가씨, 네 도래는 진짜 뼈대 없는 놈이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사를 함께 하겠다더니 뒤돌아서자마자 꽁무니를 빼다니 말이야. 만약 너희 둘이 힘을 합쳤다면 이 몸도 꽤나 애를 먹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먼저 널 사로잡고 그 애송이 녀석의 가죽을 벗기고 힘줄을 뽑아주마. 저승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게 함께 보내주지. 미안해요. 초낭자 살아남아야 훗날을 기약하죠. 내 수의론 싸워봤자 개죽음이에요. 둘 다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나라도 가서 구원병을 부르는 게 낫지. 게다가 당신 왠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거든. 고작 축기 초기인 늙은이 따위가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야. 이 애송이 녀석, 거기 서지 못해! 기다리긴 개뿔. 영감탱이나 혼자 놀라고. 이건 또 뭐야? 초기 점점! 아니야, 축기 중기잖아. 중기 정점이다. 맙소사, 축기 후기. 기운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 대체 정체가 뭐야? 결단경. 본궁을 화나게 했으니 전부 죽어라. 팔복 1인가? 끝났다. 내 목숨도 여기까지구나. 결단기 고수가 이 늙은이의 광맥에 찾아오다니 정말 희객이군. 하지만 네가 그렇게 나서면 내가 짜놓은 판의 균형이 깨지지 않느냐. 그러니 아가씨는 그만 광맥에서 나가고 이 애송이들끼리 싸우게 내버려 두거라. 급품 명석을 내게 넘긴다면 본궁은 이곳을 떠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널 끌어내고야 말겠다. 어린 계집애가 입만 살아서 급품 영석을 내놓으라 하다니 그 들쭉날쭉한 수위로는 내가 직접 나서기엔 부족하지. 여기서 계속 놀고 싶다면 내 기회를 하나 주마. 허나 네 수위는 내가 좀 낮춰놔야겠다. 네가 감히? 계집애야, 넌 아직 내 상대가 되려면 멀었다. 이제 네 수위는 연기기 12중찬일 뿐이다. 이래야 공평하지. 이제 새로운 임무를 하나 알리겠다. 이 사륙전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버러지들이 있다면 이 흰옷을 입은 여자를 죽이거라. 그럼 내가 친히 광맥 밖으로 내보내주마. 게다가 하품 영석 5,000개까지 얹어주지. 나 흑전오개가 이런 날이 오다니. 결단기 대수사를 죽일 줄이야. 어이, 애송이, 우리 둘 다 하마터면 저 결단기 수사한테 죽을 뻔했어. 일단 원하는 접어두고 같이 저 여자를 죽이자꾸나. 노부는 널 더 안 건드릴 테니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께서 먼저 치시죠. 제가 뒤에서 엄호하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꾸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애송이 녀석 속셈이 있었구나. 보아하니 우리 둘 다 서로를 전혀 믿지 않는군. 다른 수사들이 오기 전에 그냥 여기서 결판을 내자고. 애송이, 이 녀석의 제안 아주 마음에 든다. 죽고 싶다면 이 노부가 기꺼이 보내주마. 누가 죽게 될지 두고 보자고. 중풍경삼 4개. 애송이 녀석 돈이 아주 썩어나는구나. 늙은 똥개 주제, 죽음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는군. 사상진열, 산산조각 내주마. 애송이, 허세 부리지 마라. 이 녀석 분명 연기기인데 어디서 이런 괴상한 법보가 난 거지?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버티면 영석의 영역이 바닥나서 저 녀석도 속수무책일 거다. 해송이, 영석을 다 썼겠지? 어디 다른 수라도 있나 볼까? 죽어라! 이 자식,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냐? 망할 자식! 상상도 못했어. 사상진들반의 위력이 이렇게 클 줄이야. 무려 축기 초기 정점의 강자조차 반항도 못하게 만들다니. 게다가 운 좋게도 축기기의 시신을 얻었으니 나중에 여길 나가면 신외와 신술도 문제없겠어. 보관과 각주의 말이 맞았군. 이 사상진들반은 정말 몇 번 돈은 못 쓰겠어. 애송이, 본궁을 취셈이냐? 그러든가 본궁이 지금 몰락했다만 중상을 입은 데다 수위까지 그 늙은이에게 억눌렸지.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선배님, 제가 먼저 무례를 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게 쫓기느라 어쩔 도리가 없어서 화살을 돌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던 것뿐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고? 넌 분명 그를 죽일 실력이 있으면서 본궁에게 화를 떠넘겼어. 그건 어쨌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단을 남겨둬야 하니까요. 아무튼 제게 1000번, 10,000번 잘못이 있습니다. 선배님과 적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약점을 잡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 선배님 몸 조심하십시오. 전 당분간 숨어 있겠습니다. 잠깐, 돌아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본궁이 무정하다 탓하지 마라. 직접 내 손으로 널 없애버릴 테니. 선배님, 수위가 억눌리셨는데도 이렇게 패기가 넘치시니 혼자서도 충분하시겠죠. 절 너무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위가 억눌렸어도 수많은 수사를 상대하긴 무리지만 너 하나 죽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지. 생각지도 못했네. 세상에 이토록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줄은. 애송이, 올해 몇 살이냐? 이름은 뭐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수안입니다. 올해 20살입니다. 고작 20살에 축기기 수사를 죽여? 본궁에게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정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내 녀석이 비록 교활하긴 해도 심성이 그리 나쁜 것 같지 않고 실력도 제법인 듯하니 이렇게 하자. 이 광맥에서 본궁의 안전을 지켜준다면 내가 본궁을 모욕한 일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게다가 봉공이 내게 빚을 하나 지는 셈인데 어떠냐? 소배는 할 수 없습니다. 봉공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다. 게다가 봉공을 그리 오래 지킬 필요도 없다. 긴 시간도 아니니 어예 시즌만 버티면 돼. 그럼 봉공이 이 늙은이의 금제를 풀고 결단기 수위를 회복할 테니 이곳의 결계쯤은 쉽게 부수고 널 데리고 나갈 수 있다. 될까요? 죽음을 택하지 않는 한 아무도 봉공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대단한 패기를 스스로를 지키는 데 쓰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절 협박하십니까? 지금 뭐라 했느냐? 선배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목숨 걸고 지켜드려야죠. 여긴 눈에 띄기 쉬우니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봉공은 그 늙은이가 건 금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하니 당분간 손을 쓸 수 없다. 네가 봉공을 데리고 가라. 그렇다면 소배가 무례를 범하겠습니다. 우선 저쪽으로 가서 잠시 숨어있죠. 이 녀석 감히 봉공을 이렇게 다뤄? 누가 사람을 이따위로 데리고 도망친단 말이냐? 소배가 생각건데 선배님을 업으면 등 뒤가 사각지대가 돼요. 만약 누군가 뒤에서 기습한다면 미처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배님은 안고 가자니 남녀 칠세 부동석은 차치하고라도 시야를 가리고 행동에 지장을 주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선배님께서 정 불편하시다면 모든 건 선배님 뜻에 따라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됐어. 그냥 봉공을 끼고 뛰어라. 어이, 꼬마야. 너 진짜 20살 남짓 맞아? 마음가짐에 보아하니 몇백 살 먹은 늙은이들이랑 다를 게 없는데? 절반은 제 원래 타고난 성격이고 나머지 절반은 예전 사문에서 겪은 일들 때문이죠. 재미있는 꼬마네. 봉공은 남제자를 두지 않지만 네가 무사히 봉공을 지켜낸다면 파덕적으로 널 제자로 받아주지. 선배님의 큰 은혜엔 감사드리나 저에겐 이미 스승님이 계십니다. 비록 스승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존경하고 있어 다른 사문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놈들이라면 내가 제자로 받겠다고 할 때 스승을 배신하고 문파를 멸해서라도 내 밑으로 들어오려 했을 텐데 넌 참 대단하구나. 죽은 자를 위해 본궁의 호의를 거절하다니 그건 안 될 말이지. 여기서 나가면 넌 본궁의 제자가 되든가 아니면 시체가 될 거다. 알아서 선택해. 선배님,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널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지. 사이어서 데려간다고는 안 했다. 본궁을 거절할 수 있는 자는 없어. 특히 너 같은 연기기 꼬마는 말이지. 선배님, 체내의 억압을 푸셔야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집중이 되나요? 공공 체내의 공법은 알아서 풀리는데 말 좀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게다가 이 광도는 어둡기만 하고 볼수록 지루하단 말이야. 꼬마야, 공공이랑 이야기나 하자. 네, 그 눈 깜짝할 새 지나간 스모의 인생 이야기나 해봐. 선배님, 혹시 무서우신 건 아니죠? 무슨 농담을. 공공이 이런 연기기 떨거지들을 무서워하겠느냐? 선배님이 승산이 확실하실 때는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는데요. 공공은 그런 적 없다. 없다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른 사람한테 들리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먼 곳에서 와서 대운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운 수도사들의 잔혹한 암투를 보았죠. 선배님 눈에는 광맥안의 다른 수도사들이 개미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다릅니다. 그들은 험악한 지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자들입니다. 얕보지 마십시오. 이들의 생존 욕구를요. 내 말이 맞아. 공공도 솔직히 조금 무섭구나. 수많은 법으도 쓸 수 없고 법술도 부릴 수 없으니 공공이 수도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위가 억누린 적은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이 남에게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넌 공공을 잘 호위하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공공도 잘 때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선배님과 약속한 이상 전력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꼬마야, 네가 방금 썼던 진보는 꽤 괜찮더구나. 하지만 보아하니 중풍 영속을 꽤 쓰겠던데 공군에게 예비로 100여 개가 있으니 일단 받아둬라.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절대 아끼지 말고 써라. 정 안되면 공공이 나가서 진보 하나를 주마.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진보는 이제 몇 번 못 씁니다.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선배님께서 굳이 이런 중풍 영석으로 절 회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땐 저도 기꺼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중풍 영석이 너에겐 매력 없느냐? 꼬마야, 중풍 영석의 가치를 알긴 해. 이 한 주머니의 중풍 영석은 네가 평생을 모아도 눈모을 양이다. 확실히 그렇긴 하죠. 하지만 군자는 동정으로 주는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전 그저 선배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석을 받고 나서야 선배님을 위해 목숨을 건다면 훗날 더 큰 이익을 위해 선배님을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풍 영석 이런 것쯤이야 저한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건 없습니까?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기는 공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처럼 위선적인 소인배야.
이 속도라면 대략 서시진 후엔 오색 장벽이 모든 사람을 아주 좁은 구역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목숨이 오가는 때죠. 가만 보니 저 결단기 꼬마 아가씨가 조력자를 찾았더구나. 이건 내 본의가 아닌데 지금부터 모든 사람의 지도에 항상 표시될 것이다. 저 결단기 아가씨의 실시간 위치가 그녀를 죽이기만 하면 보상은 2배다. 하풍 영석 10,000개를 주마. 지금 당장 무방비 상태인 저 결단기 스타를 죽이면 이 지하 광맥에서 즉시 빠져나갈 수 있는 데다 영성 10,000개까지 얻을 수 있다. 죽여! 먼저 잡는 놈이 인자다! 죽여! 우린 어쩌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부 죽이는 수밖에요.